NBA 온에어 시즌 4 시작합니다. I appreciate the love and support. 주인장입니다. We're back-to-back champs. 하연입니다. 반갑습니다. What's up, everyone?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행인입니다. 안녕하세요, 호승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법사라고 합니다. 사르크입니다. 반갑습니다. NBA 온에어 시즌 4 25회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NBA 온 에어. 자,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마법사님이 갑자기 또 일이 생기셔서 네. 제가 또 대타로 사유를 차마 또 모른 척 못하고. 네. 그렇다기보다 처음이 힘들지 두 번은 쉽거든요. 네, 저는 사유를 맡은 자윤인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혜인님? 두 명밖에 없는데 굳이 소개를. 네. 역시. 네, 안녕하세요, 행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호수인님? 안녕하세요, 호승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 주 잘 지내셨죠? 네. 네. 잘 지냈습니다. 플레이오프가 이제 진행이 되고 하니까 네. 아무래도 NBA를 조금 더 보는 그 시간, 네. 집중력 이런 게 좀 더 높아지는 것 같은 미친 듯이 보고 있습니다. 네. 좀 저 호수인님께서 카와이의 그렇죠. 랩터스 하얀 저지를 또 입고 오셨네요. 지금 또 대세지 않습니까? 네. 네. 코비 레나드라고. 카와이 조던이든 코비 레나드든 뭐 어떤 수식어를 들이대도 지금 뭐 거먹게 물들이고 네. 싶네요. 흰색 저지. 저지를 입을 수 있을 때 입어야 되기 때문에 네. 언제까지 입을 수 있을지 모르잖아요. 네. 더러운 저지 입고 오셨네요. 지금 필라델피아 때문에 그러신 거죠? 네. 그럼요. 네. 그걸 언제 사신 거죠? 이거를 제가 2월 달에 그 토론토 직관 갔을 때 토론토 때. 네. 가서 또 고민을 했었거든요. 이거를 과연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 네. 네, 거기 같이 직관 간 이제 지인의 네. 조언을 따라서 이게 에디션을 고민하신 건가요? 아니면 선수를 고민하신 건가요? 토론토라는 팀의 저지 자체를 살지 말지에 대한 고민을 먼저 그게 이제 1차적인 스크리닝 작업이었고 근본적인 질문이 그렇죠. 먼저 있었군요. 네.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도 토론토를 지금 갔었는데 갔었죠. 뭐 여기 뭐 네. 방송 듣는 분들 아시겠지만 네. 제가 이제 그 직관 갔을 때 그 팀의 이제 저지를 사는 게 취미이자 뭐랄까요 좀 그런 소집하는 게 이제 제 취미 중에 하나인데 네. 토론토를 이전에 갔을 때 사지 않았어요. 살 게 없어. 그렇죠. 드로잔을 살까 라우리를 살까 하다가 차라리 그냥 다른 걸 입자. 유니클로 티를 입자. 그냥 그걸 입다가 이번에는 두 번째 간 거니까 나름 네. 이제 고민 끝에 잘 샀어요. 그렇죠. 네. 네. 이번에 플레이오프 때 활약하는 거 보면은 그렇죠. 아깝지 않죠. 제가 라우리를 샀어요. 라우리가 할인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30% 할인을 하고 있었는데 플라커에서 사지 않았습니다. 네. 정말 다행이었어요. 원래 그 팀에서 고액 연봉 받으면 네. 그 유니폼이나 그 외 부수적인 수입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렇죠. 그런 연봉을 안겨주는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라우리는 그게 안 되는 거죠. 네. 네. 그리고 뭐 이미 또 보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욕을 너무 심하게 먹고 있어서. 네. 저는 참 좋은데. 네. 그렇네요. 선수 개개인한테는. 벌써 그 내년에 카와이가 어디서 뛸지 벌써 궁금해지네요. 그렇죠. 자, 25회 방송 저희가 위클리 뉴스부터 그러면 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버리가 그 경기가 끝난 후에 네. 플레이오프 라운드가 끝났죠. 그렇죠. LA 클리퍼스 골스의 라운드가 끝난 후에 KD는 NBA 최고의 선수다라고 또 극찬을 그렇죠. 했네요. 네. 네. 막아보니까 네. 몸소 느꼈던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괜히 한번 깝쳤다가 졸라게 두들겨 쳐맞고 이제 그리고 베벌리가 뭐 아시겠지만 이번 오프 시즌에 이제 FA로 풀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좀 관심을 뭐라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각종 그 언론 매체에서 네. 얼굴을 자주 보여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기저기 나와서 그 KD 관련된 특히 1라운드에서 매치업이 됐을 때 이제 관련된 에피소드를 많이 들려주면서 되게 일관적인 지금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의 수비적인 에피소드를 광팔이 하는 거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러기엔 한 경기만 너무 하고 너무 처발려서. 네. 하지만 내가 아직 죽지 않았다. 나 여기 있으니까 다음번에 또 좀 써달라. 네. 이거는 KD랑 같이 뛰고 싶은 마음 아닐까요? FA가 이제 둘 다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리고 KD가 가는 쪽으로 나도 따라가고 싶어. 이런 뉴욕인가요? 느낌 아닐까? 뉴욕. 따라가지 않아도 될 수도 있죠. 클리퍼스로 만약에 KD가 가게 된다고 하면은. 그렇죠. 그러네요. 네, 그런 가능성도 저희가 배제할 수 없죠 지금. KD 레이커스는 절대 안 올 거고요. 클리퍼스는 좀 가능성이 있습니다. 클리퍼스가 참 기대는 카와이냐 듀란트냐. 자, 다음 소식은 터런루 감독의 레이커스 계약이 임박했다는 소식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아, 이거는 도대체 몇 주째 나오는 기사인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요. 어쨌든 간에 지금 거의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뭐 몇 년에 얼마로 계약을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디테일 관련해서 지금 협상을 하고 있다고 해가지고 네, 거의 아마 조만간 이제 확정되지 않을까. 네. 이거 관련해가지고 그 르브론의 에이전트인 리치 폴인가요? 네. 뭐 나는 뭐 루 감독이 여기로 오라고 뭐 요청을 하거나 뭐 이렇게 입김을 낸 적이 없다라는 인터뷰를 했던 것 같더라고요. 아, 굳이 그래요? 사서. 네. 굳이 먼저 뭔가 발이 저려서. 그런가 봐요. 네. 사실 뭐 그렇죠. 네. 말하지 않아도 다 알 수 있는. 그렇죠. 이 소식 때문에 댓글에서도 맞습니다. 어느 예. 분이 실망감을 그렇죠. 예. 안고 댓글을 남기신 분이 못하시더라고요. 계셨죠. 저는 어떻겠습니까? 저는 솔직히 그 제이슨 키드 감독 되게 괜찮은 영입이 아닐까라고 그쵸. 기대를 네. 좀 하고 있었는데 토론루 감독. 네. 결과적으로는 뭐 네. 제이슨 키드 감독은 은근히 자리를 그러니까 못 잡는 건가요? 아니면은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금 뭐 FA로 감독상에 FA로 풀려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그리즐리스가 아직 감독을 구하고 있다라고 그렇죠. 알고 있고 네. 피닉스는 지금 정해졌고요. 그 누구였죠? 필리의 그 몬티 윌리엄스죠. 네, 네. LA에서 데려가려고 했던. 그렇죠. 그분이 또 피닉스로. 맞습니다. 네. 근데 제이슨 키드가 감독 경력이 뭐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미러키에 있을 때 간당간당했어요. 사실 승률이. 미러키에 있을 때도 욕을 되게 많이 먹었고 음. 브루클린 네츠에 있을 때도 사실 욕을 되게 많이 먹었죠. 브루클린 네츠는 심지어 그 당시에 뭐 물론 그 주축 선수들이 나이가 좀 많이 들어서 노쇠가 많이 오긴 했지만 어쨌든 간에 네임빌더가 굉장히 출중한 선수들을 데리고 플레이오프 가서 물론 이제 2라운드 진출을 했었죠. 토론토로 상대로 이제 7차까지 가서 네. 그때도 토론토였는데 어쨌든 간에 뭔가 그 제이슨 키드는 뭐 미러키에 있을 당시에 뭐 저희가 예전에 방송 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 쿤보를 활용하는 방안 플러스 이제 상대방에 대해서 이제 그러니까 상대 팀에 대해서 어떤 디펜시브 전략을 가져오는 데 있어서 사실 언론에서 많은 논란을 가져왔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더해서 어떤 구단 내에서의 어떤 입지를 다지는 과정에서 뭐 이제 어떤 각종 이제 그 상위층에 있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인사들과 좀 마찰이 있었다. 그렇죠. 가는 곳마다 항상 좀 그런 마찰이 있는 케이스가 있었기 때문에 마찰하면 또 좀 레이커스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네, 마찰에 지금 최고봉에 지금 정점에 있는 네. 난리 났잖아요 지금 뭐. 네. 그래서 뭔가 자기 고집이 좀 있는 그런 감독이 네. 좀 싸우면서 네. 중간에 사퇴를 하더라도 뭔가 좀 분위기를 만들어 놓고 나가는 게 낫지 않나. 네. 뭐 이런 생각까지 좀 해봤었는데 뭐 결국에는 지금 토론토 감독이 가장 유력한 후보인 걸로. 네. 네. 아직 근데 확실하게 결정된 건 아니니까. 그렇죠. 지금 뭐 한 99.9% 정도니까 네. 아직 0.01%의 희망을 놓지 마시길. 네. 물론 이제 이제 댓글에서도 언급이 됐었지만 뭐 이제 저를 비롯해서 많은 뭐 빡침을 불러올 수 있을 만한 그런 영입이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타이런 루가 레이커스에서 굉장히 좀 필요한 많은 요소들을 충족시켜주기는 해요. 우선 1차적으로 이제 르브론 제임스에 따까리 할 수 있는. 그렇죠. 네, 그게 완전 굉장히 클 거고 심지어 그 르브론 제임스랑 우승을 했던 감독이잖아요. 우선 그게 굉장히 클 거고 두 번째로는 이제 레이커스의 어떤 지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네, 어쨌든 간에 레이커스에서 몸담았던 선수가 다시 온다는 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선 두 가지의 큰 요소를 충족시킬 수 있는 지금 FA에 있는 감독 중에 몇 안 되는 그런 감독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현지에서는 그나마 좀 남아있는 감독들 중에서는 좋은 카드가 아니냐 이런 얘기가 많이 돌더라고요. 사실 그 우승한 것도 르브론을 거의 갈아 넣어서 빠았죠. 네. 절구해 놓고 빠았죠. 그 다음 시즌도 진짜 르브론이 그 나이에 그쵸. 그 많은 시간들을 갈아 넣으면서 결승까지 갔던 건데 어깨 주물러주면서 네, 안마도 해주고 전술이란 게 있을까. 네. 아무튼 네. 살 많이 찌셨더라고요. 아, 네, 그렇죠. 뭐. 그동안 뭐 거의 목숨을 걸고 스트레스를 받다가 그럴 일 없으니까 먹는 대로 살찌는 거죠, 이제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살 빠지시겠네요. 조만간 다시 쭉쭉 빠지시겠죠, 이제. 네. 자, 다음 소식은 NBA 컨퍼런스 준결승전 시청률이 전년 대비 19%나 상승했다. 그렇죠. 사실 플레이오프가 시작되기 전에 르브론 효과 때문에 네. 시청률이 좀 많이 줄었다. 그렇죠. 줄 것이다. 이런 예상들도 많았는데 네. 이제 준결승전으로 오면서 지금 그 스코어가 네. 굉장히 비슷비슷하게 가고 박빙이죠. 있죠. 그렇죠. 네. 토론토 필라델피아도 2대2. 네. 그렇죠. 미러키 보스턴만 3대2인 네, 네, 상황이니까. 네. 그래서 아마 이제 그 많은 관심들을 좀 모으고 있는 것 그렇죠. 같습니다. 네. 네. 사실 작년 뭐 컨퍼런스 준결승전 대비해서는 아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치열하게 지금 모든 시리즈들이 전개가 있기 때문에 팬들도 그만큼 이제 관심 많이 주는 거고 그만큼 저희 팬들 입장에서 굉장히 행복한 그런 결과가 아닌가. 네. 각종 그 뭐랄까요.
이번 플레이오프에서는 이 선수 좀 타였으면 좋겠는데 하는 선수가 또 잘하니까. 그렇죠. 제 생각에는 그 맥컬럼 선수도 작년이나 뭐 재작년에 비해서 훨씬 더 좋은 모습 보여주고 그렇죠. 있어서 네. 나는 좀 뭐랄까요, 집중해서 보게 되죠. 포틀랜드전은. 그리고 또 이제 그 여러 가지 또 요소가 있겠죠. 우선 골든 스테이트랑 휴스턴이라는 작년 그렇죠. 진짜. 굉장히 좀 2라운드부터 좀 아쉬운 감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그 시리즈의 어떤 요소도 있을 거고 어쨌든 전반적으로 모든 지금 매치업들이 다 작년 대비해서 시청률이 오른 상황이고 뭐 방금 이제 스타 말씀하셨지만 지금 모든 지금 컨퍼런스 중결승전에 그 준처럼 모든 팀들의 지금 빠방한 스타들이 포진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쵸. 응원할 수 있는 선수도 많고 네. 재밌는 경기력들을 좀 입증해주는 그런 그 시나리오가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웬만한 스타들이 또 이름값을 하고 있어서 그렇죠. 네. 네. 재미가 또 배가 되는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은 베가스 스포츠북에 따르면 2020년 네. 닉스의 우승 가능성을 16대 1로 그렇죠. 예상을 네. 했다. 이건 아마 그 케빈 듀란트의 FA 그렇죠. 영입을 염두에 둔 게 아닌가 싶은데. 그렇죠. 그거 외에는 뭐 있을 수가 없죠. 그렇죠. 원래 도박꾼들은 네. 망하기 마련이니까. 그만큼 그 뉴욕 닉스가 듀란트 영입에 네. 많이 다가갔다라고 이제 도박사들이 예측을 하는 거 아닐까요? 도박살들도 예측을 하고 그 소위 셀프 프로모션이죠. 네. 그것도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뉴욕에서? 우리는 굉장히 이미 마치 영입이 완성된 것처럼 형사가 된 것처럼 그런 관련된 그런 언론 내 어떤 얘기들이 많이 나와서 오히려 최근에는 좀 깝치지 마라. 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너무 그렇게 설레발치지 니는 마라. 아직 닉스인데. 어디서 지금 소중한 KD를 NBA 최고의 선수인데 지금. 네. 뭐 어느 정도 기정사실화하면서 나오는 기사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어빙이 뭐 KD랑 만날 건데 네. 뉴욕에서 만날 거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제가 오늘 어떤 기사를 하나 봤는데 네. 이제 아무래도 그 골스가 플레이오프 진행 중이다 보니까 탐슨이나 듀란트가 FA로 이제 떠나고 뭐 드레이몬드 그린이 어디로 가고 이런 잡음들이 사실 시즌 내내 이어졌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내부적으로는 그 3핏 이게 굉장히 좀 그 귀한 뭐랄까요, 소중한 기회잖아요. 그렇죠. 다시 안 올 기회죠. 그렇죠. 다시 오기 힘든 그런 기회이기 네. 때문에 내부적으로는 좀 더 3핏에 집중하고 그렇죠. 이제 그 다음 거는 그 다음에 생각하자. 뭐 이런 분위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게 이제 워지나롭스키가 최근에 또 그 ESPN에서 얘기를 했었는데 이 선수들에 관련 그 집중력 역시나 그 이제 예전에 그 우승을 경험했던 선수들답게 굉장히 차분하고 그들도 당연히 알고 있죠. 그 이번 오프 시즌이 되면은 어떤 상황이 나올 건지 이 지금 로스터가 당연히 유지가 되지 않을 수도 있을 뿐더러 각종 이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어쨌든 간에 지금 골든 스테이트 내 라커룸은 굉장히 차분하고 어쨌든 간에 이 지금 그 3핏이라는 기회를 꼭 달성하기 위해서 꼭 살리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다고 전달하더라고요. 뭐 떠날 때 떠나더라도 3핏은 달성하고 가면 좋겠다. 그렇죠. 네. 라는 게 이제 또 골스 팬으로서. 네. 만약에 그 지금 3핏을 만약에 완성을 시키고 현재 멤버가 만약에 뭐 해산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골스를 응원하실 건가요? 아니면은 선수를 그렇죠. 따라서 응원팀을 바꾸실 생각이 일단 커리가 있으신가요? 장기 계약으로 묶여 그렇죠. 있기 때문에 그게 제일 크죠. 커리가 있는데. 저는 골스를 또 응원하겠죠. 요즘 경기력을 보시고도 그 골스 이렇게 훅 들어오네요. 갑자기 생각나서 지금 커리가 그 손가락 부상 때문에 그 붕대를 감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전 드리블을 할 때마다 제 손가락이 아파요. 진정한 팬이네요. 네. 커리가 험블 같은 거 잘 안 하는데 무슨 드리블을 이렇게 빠르게 하다 보면 차차차차 놓치더라고요. 놓치죠. 맞아요. 자기 다리 맞고 나가는 경우도 있고. 가슴이 그게 포인트였나요? 훅 들어오시는데. 공격은 아니었다는. 일단 이겨야 돼. 그럼요. 자, 다음 소식은 댈러스의 오프 시즌에 댈러스가 오프 시즌에 미들턴과 킴바 워커를 영입할 것이다. 시도할 예정이다라는 기사가 또 있었네요. 그렇죠. 댈러스 이미 포르징기스와 돈치치 그렇죠. 중심으로 이제 뭐랄까 새롭게 팀을 이제 꾸려가는 와중인데 미들턴과 킴바 워커. 근데 여기서 지금 그 헤드라인을 보시면은 되게 웃긴 게 저희가 소위 이제 그 탑 티어라고 하는 선수들은 여기 다 없죠 지금. 뭐 케빈 듀란트라든지 뭐 카와이 레나드라든지 그 다음에 뭐 세컨 티어라고 할 수 있는 뭐 지미 버틀러라고 할까요? 그런 선수도 지금 아예 없고 진짜 그런 선수들이 다 뭔가 정리가 된 다음에 이적이 확정될 법한 선수들만 지금 노리고 있는 느낌이라서 모르겠어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댈러스는 그 항상 매 오프 시즌마다 그 NBA 그 30개 구단 전체 구단들을 통틀어서 가장 적극적으로 FA 그 영입에 임하는 그 구단이기 때문에 이번 시즌을 마찬가지로
넉넉한 셀러리 캡을 기반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어떤 영입 전략을 좀 진행하지 않을까. 사실 그렇게 큰 인물들을 영입하기 위한 경쟁이 심하다면 그 경쟁을 조금은 피해서 좋은 애들로 이렇게 줍줍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제 생각엔 그런 해요. 의미에서 지금 세컨 티어 선수들을 언급을 한 것 같아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특히나 미들턴은 사실 저는 굉장히 큰 무기가 될 수 있어요. 굉장히 실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죠. 그렇죠. 캔바 워커는 개인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네요. 캔바 싫어하시나요? 상상이 잘 그게 아니라 돈치치를 좀 더 키우고 하는 쪽이 낫지 않을까. 그러네요. 저는 두 선수 다 돈치치랑 잘 어울릴 수 있을 만한 조이라고 생각이긴 하네요. 네. 하긴 뭐 데스주랑 놀았던 애가 캔바워커랑 놀면 신기해. 데스주도 다음 시즌 잘하지 않을까 미국에서. 자, 마지막 뉴스는 빈스 카터가 다음 시즌에도 뛸 예정이라고 하네요. 그렇죠. 빈스 카터가 그러면 애틀란타와 1년 또 재계약을 맺은 건가요? 그거는 아직 뭐 확정이 되진 않았고요. 어디서 될지 미정이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빈스 카터는 그 NBA의 새로 역사를 새로 썼죠. 90년대에 드래프트가 돼서 2000년도, 2010년도, 2020년까지 됐어요. 그래서 99년도에 입단했었잖아요. 그 락가우츠 그러니까 98년도에 드래프트 됐었죠. 그 당시에 드래프트가 되고 나서 이제 그 직장 폐쇄로 인한 단축 시즌에서 99년도에 이제 뛰었었는데 정말 소름 끼치게 오랫동안 뛴다는 걸 다시 한번 무려 22시즌을 뛰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렇네요. 어떻게 보면은 참 그 자기 나이에 맞게 잘 관리를 참 잘하는 것 같아요. 화려했던 그 시절이 있잖아요. 저희가 기억하는. 그만큼 다음 시즌에는 꼭 토론토로 좀 돌아가서 어차피 거기 카와이 떠날 거고 뭐 다 지금 병신도 있잖아 멘탈. 멘탈 병신들을 기술해서 어차피 뭔가 볼만한 요소가 어쨌든가 있어야 되는 거니까 토론토에서 다시 가서 하면은 그래도 좀 캐나다 팬들이 좋아하지 않을까. 그렇죠. 마지막 페어웰 파티 같은 거. 그렇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 가지로 다 충족이 되잖아요. 사실 토론토도 그러니까 내년에 만약에 그러니까 올해 이제 끝나고 시즌이 끝나고 카와이가 떠나고 나면 마케팅 할 게가 없어요. 그러면 사실 이거라도 팔아야죠. 어떡합니까? 티켓을 그럼요. 이걸로. 사실 토론토가 4차전을 이겼으니까 망정이지 3차전 끝나고 나서 전 세계적으로 정말 콩가루가 될 때까지 개까였거든요. 사실 4차전도 뭐 나중에 정말 카와이 말고는 심지어 현재 애널리스트들이 소프트란 단어를 사용을 했었어요. 팀이 소프트하다. 이제 크리스 브로사드였죠. 그게 이제 FS1 방송에 나와가지고 소프트하다 토론토는 지금 몇 년째냐 이게 하면서 이제 맹폭을 했었는데 어쨌든 4차전 이기면서 이게 다 라우리 때문이에요. 제가 봤을 때 모든 욕은 다 라우리. 뭐 라우리 보면은 벤블리도 지금 평균 한 1.5점인가 듣고 있잖아요. 안타깝네요. 노먼 파월도 뭐 예전에 한번 시원하게 플레이오프에서 잘하고 이제 장기 계약 죽쓰고 있죠. 큰 무대에서 잘해야 자기 몸값이 딱 올라갈 텐데. 그때 잘했는데 지금 이러고 있잖아. 그래서 이제 그 크리스 브로스타드가 얘기했던 것도 여기는 지금 뭐가 마가시인 구단이다. 그래서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은 레이커스가 이제 그 마사이 우지리 단장을 영입을 시도를 해야 된다. 이 단장도 여기서 미래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까지 심지어 나왔었죠. 참. 그래도 이제 잘하고 있으니까 재밌어요. 토론토랑 필라델피아 그렇죠. 대결은. 좀 이따 리뷰 때 저희가 또 말씀드리겠지만 자, 이렇게 해서 그러면은 위클리 뉴스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댓글 소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야수장이님, 호수인님의 케빈 듀란트 아이언맨 코멘트에 라면 먹다 뿜었다고. 와, 저희가 잘 스탑시켰어요. 근데 제가 생각해보니까 엔드게임 스포하려고 그랬었죠? 맞다. 근데 생각해보니까 제가 했던 발언까지는 거기까지는 스포 아니었죠. 거기까지 괜찮아요. 그렇죠. 그냥 주인공인 건 다 알고 있으니까. 그렇죠. 자, 이 느낌이 마치 처음 알보츠를 입술에 발랐을 때 그것과 같았다고. 지난 방송 때 호수이님이 많이 터뜨렸죠. 제가 그때 진짜 스포에 거의 직전에 임박하는 상황까지 나와서 거의 칼부림 날 뻔했어요. 셀프 소름에 제가 떨었거든요. 한번 이렇게 울컥 떨었는데 다행히 잘 넘겨주셔서 동해 와서연님도 뭐 봐도 상관은 없는데 저번 주까지 어벤져스 스포 있으면 진짜 공공의적이 됐을 거다. 저희가 방송 못했을 수도 있죠. 벌써 이제 1000만 관객을 넘어서서 안 본 사람이 거의 없겠죠. 그렇죠. 지금 저는 사실 이걸 별로 재밌게 보지는 못했는데 너무나 주변 분들의 그 칭찬 일색 그리고 막 감동의 눈물을 흘렸다. 뭐 이런 얘기. 오히려 스토리가 많더라고요. 저는 약간 좀 뭉클했거든요. 그래요? 저만 다른 세계에서 하나 보네요. 좀 더 그런 영화를 많이 봐서. 제가요? 감성을 조금. 저는 좀 더 진짜 영화 같은 영화. 원래 이렇게 막 뚜까 패고 때려 부수는 영화 별로 안 좋아하시나요? 저 그런 거 너무 좋아해요. 그래요? 맨 온 파이어라고 아시나요? 알죠. 맨 온 파이어 참 좋아합니다. 맨 온 파이어. 다 뚜까 패고 막 쏘고 거기 많이 패는데. 다 그러죠. 자르고 막.
덴젤 워싱턴이 그런 영화 많이 나오죠. 아 많이 나오죠. 네. 뚜까 패는 것도 트레이닝 데이라고. 진정이 뚜까 패는 거죠 거기는. 맞네요. 참고로 덴젤 워싱턴은 레이커스의 광팬입니다. 정말요? 제가 이번에 지난번에 그 뉴올리언스 경기장 직관 갔을 때도 네. 경기장에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경기가 중단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제 그 전광판에 나오잖아요 선수들. 네. 데이비 베컴이랑 같이 와 있더라고요. 오. 봤었죠. 네. 실제로 보면 어때요? 가까이서 본 건 아니죠? 그렇게 가까이는 아니고요. 제가 그때 자유투 이제 그 골대 뒤쪽에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제 자리에서 좀 이렇게 멀찌감치 좀 보이긴 했었는데 우선 레이커스는 경기 자체가 뭔가 그 셀레브리티들이 많이 나오는 경기다 보니까 네, 뭔가 좀 공연을 온 것 같은 그런 장면을 연출해냈어요. 거의 스타들을 많이 보고 있어요. 가면. 그렇죠. 많이 볼 수 있죠. 네. 리아나도 자주 오고 뭐 디카프리오부터 해서 뭐 잭 니콜슨은 뭐 지금 몇십 년째 지금 골스 팬이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자, 다음 댓글은 토론토와 필라델피아 3차전 관련 댓글들입니다. 네. 스나미 오네어님이 뭔가 데자뷰 같은 게 드는 게 데자뷰 같은 느낌이 드는데 필리가 주는 미래를 본 것 같은 기시감이 든다라고 3쿼터쯤에 네, 예상을 또 해주셨고 네. 야우정희님이 엔비드 3점 슛 라인에서 페이크 이후 돌파 윈드밀 덩크 시전. 네. 여기에 또 혜인님의 웃음이 눈에 보인다. 이날 너무 기뻤죠. 하지만 찰나였죠. 지나가는 바람과 같았죠. 저는 근데 그 상황에서 엔비드가 윈드밀 덩크를 시도했어요. 그렇죠. 상상도 못했어요. 이 새끼 몸도 아픈데 좀 아니 이 새끼 살살하지. 무릎 아파서 주사 6방씩 맞고 출전한다는 애가 경기 중에 이렇게 윈드밀 해야 되는 건가. 네. 아꼈다가 그렇죠. 그때 자기도 쓰는 뭐 거죠. 신났으니까 했겠죠. 네. 근데 너무 신나서 아팠죠 4차. 수액 맞았죠. 그렇죠. 네. 제가 아닙니다. 다음에 이따가 리뷰할 때 얘기하시죠. 뭐 어쨌든 3차전은 필라델피아가 승리를 했잖아요. 승리를 했죠. 네. 르브론이래. 토론토가 신나게 까이던. 네. 거의 제가 봤을 땐 방금 르브론 토를 말씀하시는 그렇죠. 르브론 타이 젤입니다. 르브론 자, 동료와서연님은 아직 경기 끝나기 전이지만 필리 압승으로 경기가 끝나는 것 같다. 엔비드가 좀 적응을 한 것 같고 필리 홈이라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네, 좀 더 지켜봐야죠. 네. 스미스팡님 재웠네요. 엔비드의 그 윈드밀을 보고 소리 새어 나오는 거 참 정말 참기 힘드네요라고 또 멋있긴 멋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혜인님이 말씀하신 볼 핸들러 역할을 버틀러가 완벽하게 수행한 게 이번 경기의 가장 큰 승리의 요인인 것 같다고 분석을 또 해주셨고 그 버틀러 플레이를 보다가 그 핑크 신발을 이제 눈에 띄어서 좀 알아봤는데 그렇죠. 미네소타의 타이어스 존스 그 어머니께서 유방암 투병 중이시라고 네. 그리고 거기 이제 마마 존스라고 돼 있나요? 네. 써있기로. 그렇죠. 네, 그 사진도 또 소름 파이팅. 민성이 참 자이온과 친구들이 미네소타 시절 전 이런 미소가 있는 선수인지 몰랐습니다라고 버틀러의 미소 사진을 또 올려주셨고 이분이 위긴스 그렇죠. 응원하셨던 분이죠. 그다음에 파프리카에서 자이온과 위긴스가 원조고 자이님 때문에 파프리카 됐다가 이제 또 자이온으로 그러니까 본인이 보기에도 위긴스는 아닌 거 아이디로 쓸만한 가치가 없는 애구나. 그렇다면 아직 NBA 들어오지도 않은 애를 그냥 쓰자. 네, 이런 거죠. 네. 제 생각에는 저희랑 이제 같이 농구를 보시면서 농구 보는 분이 많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죠. 네. 네. 자, 다음 댓글은 블루곰님. 벤 시몬스의 파워 엘보에 라우리의 두 소중이가 하나가 될 뻔했네요라고. 라우리가 분노의 빡침으로 몸값에 맞는 실력을 보여주길 바랍니다. 네. 그냥 알만 터졌죠. 이때가 이것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그 벌금도 낸 걸로 알고 있는데 플래그런트 1 파울도 받고 시몬스가 파울 1도 받고 이게 막 그 리플레이 장면을 보시면은 의도가 명백하거든요. 이거는 노리고 들어간 거라서 뭐라고 뭐 방어를 못 하겠네요. 이거는 아예 정말 그걸 보고 계시던 여성 팬분들이 무슨 생각을 하셨을지. 그렇죠. 그렇죠. 라우리가 좀 이 빡침이 없는 선수인가 싶기도 하고 참. 라우리는 사실 빡침의 대명사긴 하죠. 그러니까 그 빡침이라는 게 셀프 빡침이죠. 그러니까 뭔가 자기가 뭔가 신체적인 아무래도 좀 그 하자라고 할까요? 하자라고 하면 좀 그렇고 하자는 좀 강한 표현이었네요. 네. 신체적으로 한계? 어쨌든 간에 한계가 있잖아요. 사이즈상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어쨌든 간에
투지라든지 어떤 그런 열정 이걸로 극복하는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나거든요. 라울은. 하자 뭡니까? 네, 죄송합니다. 물건이에요? 네, 물론 멘탈 하자가 있긴 하죠. 네. 새가슴이라는 뭐 그런 게 있긴 하지만 다음 편 보낼 것도 아니고. 네, 어쨌든 저 격한 표현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간에 그런 걸 항상 투지와 열정으로 커리어 내내 극복을 해냈던 선수거든요. 그렇죠. 네. 저희가 예전에 그 라울이 인물 소개도 했었어요. 라울이 인물 소개 했었나요, 저희가? 네, 라울이 인물 소개. 정말 부끄럽네요. 아이고. 라울이 하면 사실 엉덩이밖에 생각 안 나는데. 큰 엉덩이. 엉덩이가 정말 크죠. 네. 그렇죠. 네. 살도 많이 찌고. 네. 좀 의외긴 해요. 왜냐면 그때 인물 소개할 때 제 기억에 남는 거는 그때 라울이가 그 그러니까 출전 기회를 잘 못 받다가 그쵸. 토론토 가가지고 이제 그 출전 기회를 받으면서 자기 재능을 꼽힌 어떤 뭐랄까 성공 사례. 그리고 이제 플레이오프 때 탈락을 하면서 분해하던 그 어떤 다큐멘터리 같은 걸 좀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확실히 스토리도 되겠다. 있고 되겠다라고 했는데 플레이오프만 가면 이렇게 좀 답답한 저희가 또 이제 경기죠. 라우리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옛날 생각이 났는데 라우리가 예전에 휴스턴 로켓츠에서 뛰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네. 그때 이제 그 당시에 에런 브룩스라는 선수랑 이제 계속 이제 선발 그 자리를 놔두고 다툼을 했었는데 에런 브룩스. 그만큼 이제 뭔가 레벨 자체라기보다는 어쨌든 간에 그냥 맨 바닥에서 기어 올라가지고 여기까지 올라온 선수거든요. 그 시절에 생각나면서 좀 짠해지긴 하는데 어쨌든 간에 그 선수가 받는 돈이라든지 어떤 플레이오프에서의 잔재를 생각을 하면은 여전히 용서하기는 힘들다. 네, 이 정도로 마무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여전히 롤플레이어는 롤플레이어다. 네. 많이 받긴 하더라고요. 그쵸. 네. 자, 다음 댓글은 NKO님, 마법사님 플루게임 맞습니다. 그리고 안 좋은 컨디션에도 방송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시즌4에서 마법사님 팬이 되었다고 앞으로도 즐겁게 방송해 주세요. 이게 정말 소름 끼쳤어요. 네. 그렇죠. 이걸 일부러 스샷을 찍어서 올려주셨죠, 호수님께서. 그래서 제가 이거를 그때 제가 사실 말씀드렸던 거였거든요. 맞아요. 이게 마법사님의 어떤 투지를 높이 사서 이걸 하신 게 아니냐 했더니 다른 애들이 개소리하지 저희가 말라. 깠죠. 네. 멱살은 무슨 우리가 멱살 잡고 하고 있다. 가짜 얘기 할 거면 꺼져라. 뭐 이런 느낌으로 까였는데 맞아서 소름이었죠. 저희도 팬이죠. 네. 그렇죠. 이번 시즌 정말 마법사님 고생을 많이 하셔서 많이 하셨죠. 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부탁을 하고 거절을 못하겠어요. 하지만 말이죠. 이 프로에 가면 이제 뛰어난 선수들이 보이듯이 굳이 이 프로 기간에 빠지셨어야 됐어요. 그만하겠습니다. 개인 사정이 있으니까. 그럼요. 마법사님이 사실 그 쓰려고 했던 회초리도 부서뜨려 버렸어요. 네.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네네네. 자, 동해와서님 포틀랜드 마지막 구두의 빅샷 이런 경기를 풀로 봐야 되는데라고. 이 경기 정말 재밌었죠. 그렇죠. 이게 4차 연장까지 갔던 덴버와의 접전 경기. 1953년 이후로 정말 보기 힘든 그렇죠. 그런 접전이었죠. 자, 온스파더님 동부왕국의 이 댓글이 그 댓글입니다. 네. 동부왕국의 왕이었던 사람이 스스로 신분을 낮추고 서부왕국에 입성했는데 뜻대로 되지 않아 자신의 신하들을 다시 모으려고 하네요라고. 이제 터론루 감독이 이제 레이커스에 간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자, 좀 분한 마음. 이분도 그 EA 스포츠 NBA 96에서 에디 존스 플레이했을 때 제일 재밌어가지고 그때부터 LA 팬이 됐다고. 이게 호수님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온스파더님의 NBA를 좋아하시고 또 LA 팬이 되신 계기가 저랑 똑같은.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코비의 플레이를 사랑해서 무너져가는 팀도 응원했고. 어떻게 될지 아직 0.01%의 그 희망은 있으니까. 그럼요. 이 가치가 없었다는 얘기가 여기서 나오게 되는 거 보니까 정말 제가 참 자주 쓰는 표현인 건 잘 아시겠죠. 아시고 계실 텐데 이거를 여기에 엮여서 이걸 쓰니까 정말 눈물이 나네요. 근데 너무 또 절망적으로 버티시면 존버가 답이거든요. 그렇죠. 르브론도 언젠간 은퇴를 하겠죠. 그리고 이제 그 사장직도 지금 비어 있잖아요. 그렇죠. 사장직도 비어 있고 FA를 영입할 그런 실탄도 좀 보유하고 있는 상태니까. 그렇죠. 렉스 선수 한 명 정도는 데려올 수 있는 상황이죠. 어떻게 되는지는 또 지켜봐야죠. 멜로 오겠네요. 너무 잠깐 나와봐. 잠깐 행위 좀 뚜까 패고 오겠습니다. 말을 할 때 필터링이 안 하고 하네 여기서. 슈퍼 서브론도 괜찮은데 멜로가 또.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 휴스턴의 3차전 경기. 야주장님, 노아 가족분들도 함께 보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오늘이 딸내미 돌잔치인데. 이건 좀 너무했네요. 일요일 경기였죠. 마눌님 깨지기 전까지만 몰래 시청하려 합니다.
블루곰님 저 와중에 커리 덩크 실패라니 역시 유쾌하네요. 아 정말 재미있는 장면이 연출됐어요. 이날 덩크만 실패한 게 아니지 않았나요? 그렇죠. 뭐 이날- 레이업도 실패하고 네, 레이업도 한 2개 실패했던 경기 거 전체적으로 네 커리가 컨디션이 정말 안 좋은 네 그런 경기였죠. 그렇죠. 마운틴 듀란트님 제가 웬만하면 커리욕 탐순욕 안 하려 했는데 이지 시간 놓친 거 다 모으면 듀란트 득점 되겠네요. 오늘부터 피문고 가서 커리가 레이업 연습 1만 회씩 때려먹고 와야겠다라고. 오늘은 나름 그래 3차전보다는 잘했죠. 네. 엄마 드로자님은 덩크는 같은 2점일 뿐. 이라고. 네. 역시 드로잔을 네. 통해서 이 정신단련이 되셔서 이런 거에 대한 뭔가 댓글이 깊이가 있어요. 그럼요. 네, 많은 걸 약간 엄마 느낌이 있어요. 네. 네. 아, 따뜻한 댓글이었어요. 저는 이거 보면서. 그렇죠. 사실 정말 전 세계적으로 많이 조롱거리가 됐었죠. 웃음거리였죠. 그렇죠. 네. 스미스팡님은 오늘 하드는 터미네이터 모드고 네. 커리는 개그 찍고 있고 좀 CP3가 약간 실망스러웠다. 정말 실망스러웠습니다. 네. CP3 네. 아마 이제 나이가 그렇죠. 세월을 무시할 수는 없죠. 나이도 나이인데 뭐 이거는 사실 뭐 많은 분들이 지금 다 알고 계시는 거긴 공감을 하고 하지만 계시죠. 네, 다시 네. 얘기를 하자면은 사실 CP3는 저희가 가장 높기 그 가장 뛰어난 그러니까 포인트 가드 중에 한 명을 그 꼽는 가장 큰 이유가 어쨌든 간에 어시스트 투 턴오버 레이쇼가 굉장히 출중한 선수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많은 시도를 하는 와중에 굉장히 상대적으로 적은 턴오버들을 기록하는 거로 정평이 있는 선수인데 최근에 이 경기력을 보면은 너무 하찮다고 하면 뭐라 하지만 어쨌든 간에 셀프 만드는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유발했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턴오버들이 너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자체적으로 스스로 저지르는 턴오버가. 그렇죠. 언포스트드 에러라고 하잖아요. 이제 그런 실책들이 너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 안타깝죠. 네. 커리어에는 한 번도 볼 수 없었던 장면들을 계속 뭔가 연속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서. 그렇죠. 네. 네. 유일하게 20-20 그러니까 득점 20, 어시 20에 0 턴오버를 했던 선수로 그렇죠. 기억을 네. 하는데 아쉽네요. 네. 아쉽네요. 그랬던 시절이. 네. 네. 동해와 서해님, 제가 살면서 커리 이지 레이업 2개를 놓치는 걸 볼 줄은 몰랐습니다. 네. 정말 소름 끼쳤죠. 아담한 명견 실버님은 커리 팬으로서 커리 경기력에 화가 나고 실망스럽다기보다는 마지막 덩크 실패로 조롱거리가 될 게 안타깝다라고. 저도 같은 마음이죠. 이번 주도 나와서 쉴드 좀 쳐주세요라고. 네. 네. 이날 사실 이 덩크를 실패하기 전에 수비를 그 찢는 드리블은 굉장히 멋있었는데 그렇죠. 그리고 그걸 성공시켰을 경우에 충분히 따라갈 수 있는 그 경기 시간도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경기에서 사실 아쉽네요. 제일 충격적이었던 장면은 물론 덩크 미스 자체도 충격적이지만 덩크를 미스하는 거를 목격을 했었던 같은 팀 동료들이 더 이상 파울을 하려는 시도조차 할지 않을 정도로 막는 자시를 했던 그 장면이 너무 지금 기억이 나네요. 뭔가 아직도 눈앞에 서로 터난 뭔가 그런 느낌이라서 그렇죠. 그만큼 그들도 이제 충격을 많이 받은 거죠. 이제 그 장면에 대해서. 참. 그랬죠. 셀프 기세 꺾기. 네. 마무리. 이런 날도 있는 거겠죠. 뭐. 그럼요. 네. 마운틴 듀란트님, 세스커리 3점 연속 3방. 어제 오늘로 따지면 형보다 호가 낫네요. 네. 여주장이님은 이러다가 또 컷해식이 돌아왔구나. 탐슨이 옆에서 내가 더 슬프게 해줄게. 이런 댓글 달릴까봐 두렵네요. 네, 그들은 충분히 그러고도 남으니까요. 라고 또 댓글을 남겨주셨네요. 커리보다 지금 탐슨이 진짜 문제죠. 네, 4차전까지 보신 분들 잘 아시겠지만. 네. 사실 탐슨도 이번 시즌 내내 시즌 전반에는 좀 절다가 그 후반 돼 가지고 굉장히 잘했던 걸로 이게 슛감이 다시 돌아왔던 걸로 기억을 그쵸. 하는데 그 네이버에 나오는 그 염용근 칼럼에 보면 농구 기계가 고장 났다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죠. 아 그런 표현이 있었나요? 네. 농구 기계라고 하는데. 네. 근데 뭐 네, 탐슨은 참 아쉬워요. 그 사실 뭐 지금 뭐 정규 시즌에 초반에 잘하고 후반에 못했다고 거꾸로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사실 정규 시즌 82경기를 다 통틀어서 리뷰를 해보면은 너무 들쑥날쑥한 게 심했던 것 같아요. 이번 기복이. 시즌. 네. 기복이 역대급으로 심했던 것 같아요. 물론 이 기복이라는 단어 자체가 어떤 슈터들의 숙명같이 이렇게 뭔가 따라붙는 수식어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클레이 탐슨의 이번 시즌 기복은 어떤 본인 기준으로 봤을 때도 커리어에서 가장 심했던 그런 상황이었던 거고 이게 지금 당장 그 시즌이 끝나고 FA로 풀리는 그런 시기가 맞물려 있다는 게 참 아쉽죠.
탐슨. 저는 그 기복이 그 터프샷의 무리한 시도, 남발, 약간 이런 거와 연관이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올 시즌에 그 터프샷, 페이더웨이 이런 것들을 네. 그 전보다 훨씬 많이 시도해서 좀 무리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많이 했었는데. 어쨌든 뭐 탐슨은 커리어 내내 그 터프샷 테이커이자 터프샷 메이커로 명성을 떨친 선수잖아요. 뭐 이번 시즌에 유난히 좀 그 부분에 치중한 부분도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커리어 내내 그런 레퓨테이션을 달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좀 아쉽죠. 뭐 4차전 보신 분도 잘 아시겠지만 그러니까요. 인유어페이스 소름 터프 3점 막 쏘잖아요. 네. 팅팅. 네. 네. 자, 다음 댓글은 토론토와 필라델피아 4차전 관련 댓글입니다. 무표정 에이스님, 이게 카와이죠? 네. 네. 세난 팬으로서 레너드도 정말 너무 잘하네요. 네. 동해와 서희님은 이번 프로는 너무 재밌다. 네. 포틀 덴버, 토론토 필리 시리즈 타이 쉽게 가지 않네요라고. 스미스팡님은 말짱 도루묵이란 말은 이럴 때 버틀러 수고했어라고. 해리스랑 엠비드는 반성하자. 시몬스도 옆에서 잔소리 좀 듣고. 이 사진은 정말 웃기네요. 네. 아 이거 안경 닦는 그렇죠. 그 댓글이었죠. 그렇죠. 아, 네. 네. 뭔가 멀리서 봤을 때 엠비드랑 시몬스가 서 있는데 그쵸. 안경을 닦고 놀레스 노일이랑 마카웨이. 마이클 커터 윌리엄스가 네. 사실 요즘에 기계라는 단어는 오히려 카와이한테 더 어울리지 않나. 정말 무색무취의 정말 네. 그렇죠. 카와이는 지금 뭐 조던 코비바가 말씀드렸지만 조던이랑 코비죠 지금. 네. 뭐 다 썰고 다녀서. 너무 잘해요. 네. 네. 자, 다음 댓글은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 휴스턴 4차전. 네. 오늘 있었던 경기입니다. 그렇죠. 네. 네. 야수장님이 내 꿈은 듀란트를 막는 일 후덜덜. 진지하게 고민 좀 해봐야겠네요. 이형 저지는 무조건 사야 돼요라고 PJ 터커 네. 또 칭찬을 해주셨네요. 그렇죠. 오늘 경기에 뭐 수훈갑이죠. PJ 터커. 아담 한명견 실버님은 작년 프로 때도 이런 댓글을 남겼던 것 같은데 터커 진짜 대단하네요. 그렇죠. 네, 분위기 탈 것 같을 때마다 공격 리바운드와 허슬까지. 그렇죠. 네. 동해와 서희님은 오늘 있던 경기 너무 재밌었다. 만약 터커가 없었더라면 휴스턴도 이 위치까지는 못 올라왔을 것 같다라고. 절대 못 왔을 거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 탐슨의 부진도 조금 한몫한 것 같다. 네. 그리고 미러키는 보스턴의 TD 가든에서 2연승을 또 딱이 한 대 때렸다고 망치들 못 쫓아간 것 같네요. 맞으면 뒤지는 거 아닌가요 바로? 따기는 뭐 그냥 빨개지는 수준인데 망치는 그냥 네. 그래서 이번 주 댓글을 이렇게 쭉 보면은 토론토, 필라델피아 그리고 골스와 휴스턴의 관련된 댓글들은 좀 많은데 포틀랜드와 덴버 그다음에 미러키 보스턴 상대적으로 좀 덜 그렇죠. 관심을 받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어쨌든 매 시리즈가 지금 정말 소름 끼치는 바뀐 상태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물론 보스턴은 살짝 기울긴 했었지만 네. 정말 즐거운 시기가 아닌가 네. NBA 팬 입장으로서. 그렇습니다. 다들 함께 또 많은 의견 네. 특히 뭐 덴버나 포틀랜드 팬분들도 많이 댓글 남겨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주 댓글 소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달아주신 모든 분들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다음 순서는 플레이오프 2라운드 네, 저희가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핫한 경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 정말 소름 끼치게 핫하죠. 네. 골스와 휴스턴의 라운드인데요. 일단 골스가 홈에서 2연승을 거뒀는데 휴스턴이 또 홈에서 2연승을 거두면서 시리즈가 또 동률이 그렇죠. 됐습니다. 작년에 있었던 서부 컨퍼런스 파이널 그 재미 못지않은 그렇죠. 그런 어떤 박진감 넘치는 경기가 또 펼쳐지고 있는 것 같네요. 그렇죠. 네. 일단 3차전 얘기를 먼저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커리와 탐슨의 부진 상당히 염려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렇죠. 동시다발적으로 이제 너무 부진을 하다 보니까 슛 강박이 너무 안 살아나다 보니까 연속 2경기 계속 이러니까. 그렇죠. 뭐 염려를 안 하시나요? 저요? 네. 저는 그렇게 염려하지 않아요. 일단 부상이 좀 있고 떨어져 봐야 정신 차리지. 떨어지면 그냥 끝이지 뭐. 저는 사실 케빈 그 경기 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제 3쿼터 막판에 케빈 듀란트가 이제 그분이 오셨었거든요. 네. 그래서 미친 듯이 득점을 하면서 3쿼터를 이제 15대 1원으로 이제 마무리를 하고 이제 4쿼터 임한 상황이었는데 뭐 잘 아시겠지만 어쨌든 간에 케빈 듀란트는 본인이 가진 그 소름 끼치는 득점력 대비해서 이타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선수고 어쨌든 지금 플레이 메이킹을 가능한 어떤 포인트 포워드로서 역할을 자처할 수 있는 그런 정말 NBA 명시상부한 최고의 슈퍼스타잖아요. 그 와중에 이제
본인이 그렇게 소름 끼치는 핫핸드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커리랑 탐슨의 슛감을 살려주기 위해서 사커톱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었어요. 뭐 본분 잘 아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제 뭔가 그 같이 연결을 시켜줬을 때 뭔가 이지샷을 너무 많이 놓치는 부분이 있었고 물론 이제 안드레 이거달라는 선수가 이제 그 코너 3점을 그 중요한 시기에 많이 넣어주면서 계속 뭐 큰 도움이 되긴 했었지만 어쨌든 간에 팀 내 최고의 그 슈팅 백코트 NBA 역대 최고의 백코트죠. 그렇죠. 슈팅 백코트가 이렇게 3점이나 어떤 야투 자체에서 이렇게 부진했을 때는 정말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답이 없죠. 네, 이런 느낌을 좀 가질 수 있었던 경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그래서 제일 아쉬웠던 게 그렇게 듀란트가 좀 핫할 때 그냥 자기가 다 했으면은 그것도 좋았겠다. 네. 네. 그거 때문에 듀란트 싫어하지 않으셨나요? 저요? 네. 뭐 싫어했는데 같은 팀이니까. 네.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제 안 되니까 이제 듀란트 네. 좋아하는구나. 아 진짜. 그래서 경기 끝나고 그런 분석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왜 케빈 듀란트의 감독이 지시를 하지 않았냐. 네. 뭐 커리아나 탐슨한테 공을 주더라도 네. 왜냐면 NBA에서는 뭐 잘 아시겠지만 한 선수가 핫하면 좆되는 거거든요. 그쵸. 그냥 끝나는 거예요, 한번. 그냥 그 정도의 어나더 레벨 있는 선수들이 뭔가 핫핸드를 자랑을 할 때는 그걸 이제 라이드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렇죠. 케빈 듀란트는 그때 지금 3쿼터만 보시면 너무 핫해가지고 거의 한 250득점 할 기세였거든요. 4쿼터까지 다 경기 종료가 되면은. 그랬는데 어쨌든 간에 뭐 그게 케빈 듀란트가 자처해서 뭐 그렇게 했던 거든 아니면 또 뭐 스티브 커 감독이 지시를 했던 거든 어쨌든 간에 팀 동료들을 다시 살려주면서 본인이 직접 이제 드리블을 하면서 볼을 운반을 했었잖아요. 아예. 그렇게 포인트 포워드 역할을 이제 세팅이 된 상태다 보니까 그래서 굉장히 논란이 많았었던 그런 경기 중에 하나였죠. 실제로 그 골스의 시즌 경기 중에 탐슨이 굉장히 부진하다가 갑자기 터진 날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때 뭐 거의 모든 공격을 다 탐슨한테 몰아주는 게 의도적으로 보였었거든요. 그때 아마 그 한 경기 3점 최다 기록을 아마 깼던 그거 같은데 뭐 그런 식으로 핫핸드를 밀어주는 게 분명히 있는데 사실은 뭐 커리의 이지 레이업 뭐 그런 것도 봐서 알겠지만 그렇죠. 지금 몸 상태가 정상이 아니라서 제 생각에는 듀란트의 그 유시를 좀 더 높여가는 게 승리를 위해서라면은 더 맞다. 네, 토론토 경기 보면서 저는 그런 걸 많이 느꼈거든요. 카와이가 너무 핫하니까 카와이 그냥 맡기고 일단 그쵸. 가는 게 낫다. 거기는 카와이 말고 맡길 사람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배수진을 치고 하는 전략이랑 전략이 많은데 그 중에서 이게 선택을 해야 되는 거랑 좀 다르지 않나요? 두 분 말씀하신 게 다 되게 일리 있는 얘기라서 네. 반반이지 않을까. 네. 반반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좀 이따 토론토 얘기는 나중에 하시겠죠. 네, 그렇게 어쨌든. 하시죠. 네, 네. 안 터지면 뭐 라울이나 커리나 마찬가지죠. 그 그렇죠. 경기에서는. 사실 이렇게 그 커리의 부상이 저는 굉장히 좀 마음이 아픈데 사실은 뭐 드리블할 때 놓치는 것들도 그렇죠. 그렇고 몸 상태도 왜냐면은 네. 그 시즌보다는 수비적으로 많은 에너지나 집중력을 요구하는 시리즈잖아요. 그렇죠. 플레이오프 자체가. 그리고 커리도 그 부분들을 어떻게 좀 메꾸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 게 보이는데 네. 그 와중에 발목도 정상이 아니고 손가락도 그렇죠. 정상이 아니고 네. 그 와중에 본인은 인터뷰에서 뭐 이제 슈팅 핸드가 아닌 부분도 있고 뭐 경기에 뭐 그렇게 큰 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얘기를 하지만 뭐 그 손가락이 이렇게 묶여 있는 상태에서 드리블조차도 제대로 안 되는 거는 뭐 다들 아시는 그렇죠. 명백한 그런 사실이잖아요. 역시 스타라니까. 네. 그리고 뭐 그 손가락의 어떤 커리. 보수 있니? 커리. 아, 커리. 나 너무 생각한테 그런 줄 알았어. AB의 발언 아니에요? 커리 약간 나 손가락 아파서 네. 못하겠어. 나 못하고 있어. 이런 건 좀 소인배 같잖아. 뭐 잘하던가 못하잖아요. 어쨌든 이 손가락 부상을 보신 분들은 아마 코비 브라이언트 생각이 많이 나실 거예요. 예전에 그 같은 비슷한 느낌이었죠. 네. 코비는 심지어 슈팅 핸드였는데 경기 중에 손가락이 아예 빠져가지고 말년되는 형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거를 빡 끼고 이제 다시 진짜요? 출전해서 그냥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계속 나왔던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걸 보면서 좀 그 커리의 인터뷰를 보면서 그때가 생각이 좀 나더라고요. 네. 나약하지 않은 새끼들이죠. 그렇죠. 네. 스타는 스타죠. 그렇죠. 그리고 저는 그 하든의 붉은 눈을 볼 때 좀 안타까우면서 그쵸. 저게 빡침이구나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왜냐면은 하든이 항상 비판을 받았던 게 시즌 때 너무 열심히 해서 플레이오프 때 뭐 약간 좀 방전되는 그렇죠. 그런 느낌을 저희가 많이 받았어요. 심하게 방전됐어요. 네. 근데 이번 시리즈에서는 골수를 좀 일찍 만나서 그런가 훨씬 그 좀 더 매서운 공격력을 아직까지 갖추고 있는 것 같고 네. 특히 오늘 4차전 경기에서는 경기 막판에 스틸을 시도하려고 하든이 그렇죠. 뛰었었거든요. 이거달라한테 가는 볼을 저는 그 모습을 플레이오프 때 하든한테 본 적이 없었는데 하든이 뭔가 좀 달라진 마음가짐으로 하는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게 무섭더라고요. 하든이 달라졌는지 저는 사실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런 뭐 작년 플레이오프 때 너무 이제 그런 부분이 명백하게 보인 부분이 있었긴 하지만 오늘 또 그 이슈가 됐던 그런 영상이 있었죠. 그 어디였는지도 기억이 안 나는데
하든이 뭐 지금 이번 시즌 기준으로 봤을 때는 역대급 가장 많은 뭐 야투를 시도한 부분도 있을 거고 UCG가 가장 높은 부분도 있을 거고 아이스가 굉장히 높은 부분도 있을 거고 어쨌든 간에 본인의 어떤 팀에서 가지는 비중이 손흥민이 높은 선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본인이 뭔가 그만큼 이제 다른 선수들이 뭔가 좀 배제된다고 해야 될까요? 안 좋게 보면 그렇게 그러니까 다른 시선에서 바라본다면은 어쨌든 간에 하든이랑 같이 뛰는 동료들 입장에서는 본인이 볼을 가지고 있지 않은 서포터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러니까 하든 본인 자체가 볼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는 어쨌든간 뭐 스페이싱에 기여를 한다든지 뭔가 다른 부분에서 좀 노력을 하는 부분이 보여야 되는데 오늘 봤던 다시 그 장면들을 다시 돌아보면은 하든이 본인이 그 볼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아예 그냥 플레이 자체에 가담을 안 하려고 하는 그냥 멀뚱멀뚱 서 있는 장면들이 여전히 많이 포착이 되고 있긴 하죠. 그걸 보면서 또 이제 많은 팬들이 빡치긴 했었죠. 네. 하지만 어쨌든 간에 중요한 그 어떤 그런 클러치 타임 기준으로 봤을 때 하든이 그 이번 그 3, 4차전 기준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그래도 좀 고무적 역할을 하고 있는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긴 그렇죠. 하죠. 네. 네. 오히려 하든이 그렇게 떨어져 있으면서 수비가 한 명 이렇게 당겨져 나오는 그런 효과를 노린 건 아니겠죠. 네. 그럼 4대4 게임이 되잖아요. 네. 그런 거 아닐까? 저는 사실 근데 저희가 하든 얘기를 하기에 앞서서 3차전을 얘기를 할 때는 에릭 고든 얘기를 안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에릭 고든은 정말 그분이 오셨던 것 같아요. 네. 자신감도 정말 엄청나섰고 어그레시브한 그 애티튜드 자체가 정말 빛났던 경기이기도 하고 플레이오프 이제 본인 커리어 하이였죠. 30득점을 기록을 했었고 또 마찬가지로 플레이오프 커리어 하이인 3점슛 7개를 성공을 시키면서 그 와중에 골든스테이트의 그 스플래시 브라더스의 어떤 슈팅 감각이 좋지 않다 보니까 그렇죠. 그만큼 이제 어떤 그 휴스턴의 3점슛 성공 메이드 자체의 어떤 그런 개수 자체가 부각이 될 수밖에 없었던 그렇죠. 네, 그런 경기였죠. 네. 그 골스만 만나면 잘하는 선수들이 있어요. 클리퍼스 루이, 네. 휴스턴의 에릭 고든. 골스만 만나면 컨디션이 그렇게 좋아요. 네. 그만큼 이제 강심장인 선수들인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챔피언을 바르기 위해서 이렇게 방방 뛰어다니는 거잖아요. 네. 근데 맞습니다. 사실 그 카펠라의 뭐 영향력이 되게 클 줄 알았는데 생각만큼 카펠라 그러니까 빅맨이 그 골대 안을 부수는 그 경기력을 통해서 그 승리를 가져오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뭐 에릭 고든도 그렇게 그러니까 원래는 유리 고든이라는 별명을 그렇죠. 가졌던 걸로 그렇죠. 기억을 하는데 기존의 그 부상 이력들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자기 그 몸을 이용해서 비비고 들어가는 어떻게든 해집고 들어가려고 하는 그 공격성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다라고. 에릭 고든 하면 뭐 3점슛도 3점슛인데 그 돌파가 그렇죠. 와 정말 위력적이에요. 사실 그 큰 몸이 어떻게 그 사이를 지나가지라고 생각될 정도로 네. 정말 과감하게 뛰어드는. 그렇죠. 그리고 에릭 고든은 뭐 이전에 뭐 이제 그 휴스턴에 합류하기 전에는 뭐 뉴올리언스 펠리컨스에 있었던 시기도 있었고 특히 이제 그 LA 클리퍼스 있을 때가 사실 어떻게 보면은 뭐 신체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도 뭔가 별로 이제 결점이 없었던 상황이었고 네, 큰 부상 없이 뛰던 시기였는데 그때 뛰었던 장면들 영상에 보시면은 굉장히 훌륭한 슬래셔였거든요. 그때 그 점프력이나 어떤 그런 탄력 자체도 훨씬 좋았었고 지금보다 어쨌든 간에 지금은 뭔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신체적인 그런 장점이라고 해야겠죠. 넓은 어깨와 이제 그 강한 코어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걸 잘 활용을 해서 어쨌든 간에 뭐 3점슛과 어떤 그 돌파의 밸런스라고 할까요? 그 부분을 잘 맞춰주면서 어쨌든 미드레인지 자체는 뭐 팀 자체가 배제를 하고 있긴 하지만 그렇죠. 어쨌든 간에 그 밸런스를 잘 맞추면서 팀에 정말 소름 끼치는 기여를 하고 있는 PJ 터커와 더불어서 네. 맞습니다. PJ 터커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네요. 그렇죠. 네. 허슬 플레이란 이런 것이다라는 네. 걸 저는 솔직히 그 이과달라가 많이 생각이 났어요. 이과달라 한 2년 전, 3년 전 요럴 때. 뭐 거의 뭐 휴스턴이 그 스몰 라인업을 쓰면 PJ 터커 센터를 보니까 리바운드도 잘 잡고 특히 그 공격 리바운드를 잡아서 한 번 더 슛 기회를 주는 게 저는 정말 짜증이 나더라고요. 이게 정말 대단한 게 뭐 휴스턴 로켓츠를 응원하시는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휴스턴은 어쨌든 간에 3점 슛에 대한 비중이 가장 높은 역대에서 가장 높은 팀이기도 하고 그 공격 리바운드에 쏟는 에너지보다는 오히려 본인들이 어떤 빠른 페이스에 의한 공격에 있어서 트랜지션 디펜스에 그러니까 다시 그 본인의 코트 쪽으로 돌아오는데 많이 치중을 하는 팀인데 이 와중에도 이런 그 어떤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는 팀이 그 와중에 어떤 PJ 터커라는 선수 한 명이 뭔가 오펜시브 리바운드에 적극적으로 가담을 하면서 그걸 실제로 따온다는 것 자체가 저는 그러니까요. 이 선수의 어떤 신체적인 그 분명히 어떤 제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선수의 투지와 열정과 어쨌든 그런 파이팅이 넘치는 부분은 정말 그 사랑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팬 입장에서는. 그게 그 다른 팀원들한테 다 전염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확실히. 그래서 뭐 지금 경기를 보시면 알겠지만 1, 2차전 때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게 골스의 공격 리바운드였거든요.
그리고 이제 3, 4차전 때 제가 가슴이 아팠던 거는 그 휴스턴의 공격 리바운드. 네. 그래서 저는 공격 리바운드가 정말 이 시리즈의 어떤 변수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워낙 그 슈팅을 또 많이 하는 뭐 어떻게 보면 NBA에서 가장 슈팅을 좋아하는 슈팅 최적화된 그렇죠. 그 팀들의 대결이다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5차전 때는 부디 좀 그 공격 리바운드를 안 뺏겼으면 좋겠다. 네, 이런 또 걱정을 하고 있네요. 네. 어쨌든 간에 휴스턴은 그 리바운드에서 우위를 가져갔을 때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번 플레이오프에서도 여전히 그 이제 4경기가 있었는데 이 4경기에서 이제 그 공격 리바운드에서 우위를 가져갔던 거죠. 이 리바운드에서 우위를 가져갔던 경기에서는 전승을 기록을 하고 있고 어쨌든 간에 지금 3, 4차전 기준으로는 압도적으로 리바운드 다 쓸어가고 있죠. 네. 그러면서 이제 뭔가 그쪽에서 우위를 가져가는 것 같아요. 네. 그 리바운드가 정말 그 중요하다라는 그렇죠. 걸 또 한번 깨닫게 되는. 그렇죠. 네. 사실 커즌스가 뭐 프로업이 끝나기 전까지는 복귀할 수도 있을 것이다. 뭐 이번 시즌 내에는 복귀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뭐 expectation이라고 이게 뭐 기사가 떴던데 네. 그렇죠. 기대를 좀 하시나요? 저요? 네. 1도 기대하지 않습니다. 아 그렇. 네. 저도 전혀 기대하지 않습니다. 네. 네. 사실 또 굳이 돌아올 이유가 없거든요. 그쵸. 네. 본인의 입장에서는 커리어를 이어나는 입장에서 그리고 뭐 스티브 커 감독도 오늘 얘기를 했었죠. 그 뭐 어제 확실한 건 하나도 없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부상이 뭐 정말 경미하다면 정말 진작 돌아왔을 것 같고 제 생각에는 좀 뭐 커즌스는 없다 생각하고 경기를 준비하는 게 좋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어쨌든 방금 이제 카펠라의 말씀도 하셨었는데 골든스테이트가 지금 굉장히 적극적으로 햄체스 5 라인을 들고 있잖아요. 네. 들고 오고 있잖아요. 아예 그냥 경기 시작부터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기동력에서 밀릴 수밖에 없는 카펠라가 배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러면서 이제 PJ 터커가 더더욱 이제 본인이 가지고 있는 매력을 더 발산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귀염둥이처럼. 네. 진짜 이걸 어떻게 막아야 될지 여러모로 좀 고민이 돼요. 네.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슛을 이제 많이 쏘니까 양 팀 다. 그 리바운드를 좀 더 집중하는 것이 확실히 승리에 좀 더 가까워지는 방법 중에 하나. 특히 공격 리바운드. 물론이죠. 네, 그걸 확실하게 시큐어하면 한 번 더 슈팅할 기회가 생기는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커리가 빨리 좀 이렇게 컨디션을 좀 회복했으면. 그리고 하나 예상하건데 탐슨이 한 경기 또 폭파시킬 겁니다. 5차전 아니면 6차전. 네. 근데 이거는 뭐 별로 저희가 놀랍지 않은 예상인데요. 그렇게 못했으면 이제는 잘할 때 됐지. 그렇게 못하니까. 얘가 이게 절다가 갑자기 한번 폭발하더라고요. 그런 날들이 있죠. 네. 어쨌든 뭐 골든 스테이트는 이제 뭐 케빈 듀란트 기준으로 말씀드렸을 때는 이제 그 3차전 종료와 더불어서 그 이제 46점을 기록을 했었죠. 46점을 기록을 하면서 느바 역대 플레이오프 득점 10위에 등극을 했죠. 드웨인 웨이드를 제치고 났죠. 통산 누적 득점에 플레이오프. 플레이오프 기준으로 봤을 때. 네. 대단하네요. 네. 듀란트. 정말 감이 너무 좋아서 다른 선수들만 좀 받쳐주면 충분히 쉽게 승리를 거둘 수 있을 것 같은데. 케빈 듀란트는 정말 원하던 레벨입니다. 그래도 재밌습니다. 네. 왜냐면은 작년에 그 컨퍼런스 파이널에서 크리스 폴이 이제 부상당하고 나가면서 뭔가 조금 마지막에 맥이 빠지는 듯한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그리고 하든도 약간 좀 퍼지고 그랬는데 뭔가 선수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각자의 개성과 재능을 마음껏 발휘하면서 서로 막 이렇게 치고받고 하는 거 보니까 전 솔직히 정말 재밌게 보고 있어요. 네, 당연히 골스가 이길 거라고 이제 응원을 하고 있고. 저는 뭐 그 1라운드 때도 그랬지만 듀란트한테 붙이는 수비적인 선수들을 보는 게 저는 재밌더라고요. 물론 뭐 1라운드 때는 뭐 한 경기라고는 하시지만 그래도 그런 선수들이 붙어가지고 어떻게든 듀란트를 막아보려고 노력을 하는 그리고 그걸 감독이 아예 뭐 갖다 붙여놓고 이렇게 전술을 짜는 그런 것들을 지켜보는 것도 저는 재밌더라고요. 오늘 듀란트한테서 그 PJ 터커가 또 볼을 뺏었잖아요. 그렇죠. 그 듀란트가 이렇게 원앤원 하려고 원앤원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정말 거기서 조금 오늘 경기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눈도 손도 좋은 것 같더라고요. 아예 그 공이 올라가기 전에 쳐내는 경기들도 많았고 오늘 물론 감고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감으로 그냥 손을 그냥 뻗는 것 같아요. 만약 그걸 하면 정말 더 대단한 거겠죠. 어쨌든 PJ 터커가 굉장히 좀 주목을 많이 받는 것 같네요. 그렇죠. 뭐 4차전으로 이제 이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제 그 2차전부터 터커가 이제 2차전, 3차전, 4차전 3경기 연속으로 이제 어쨌든 간에 10개 이상 리바운드 계속 잡아가고 있죠. 많은 이제 오펜시브 리바운드와 플러스 이제 스탯에 반영되지 않은 허스를 이제 더해서 저게 문제죠. 그렇죠. 네. 스탯에서 보이지 않거든요. 우리 입장에서는 문제지. 그렇죠. 예. 그럴 수 있죠. 네. 저희한테 카와이가 문제인 것처럼. 어쨌든 뭐 오늘 경기 분들 아시겠지만 그 제가 사실 그 방송 시작되기 전에 이제 그 자유님이랑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만약에 그 골든스테이트가
그 뭐 이제 경기 종료 19초 전에 이제 그 4점 차에서 이제 하든이 그 자유투를 이제 한 개만 성공을 시키면서 네. 어쨌든 간에 골든스테이트 2점 차로 맹추격을 했었잖아요. 네. 그 다음에 공격권이 이제 골든스테이트한테 주어졌을 때 케빈 듀란트랑 커리가 굉장히 좋은 어떻게 보면 케빈 듀란트는 거의 와이드 오픈 그쵸. 급이었고 네. 스테픈 커리는 살짝 터프샷 느낌이 있었긴 하지만 어쨌든 간 연속으로 3슛 미스를 하면서 사실 경기가 뭔가 완전 넘어간 상황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3차전이 뭔가 커리의 덩크 미스로 넘어갔다고 하면은 맞습니다. 4차전은 뭔가 이 두 선수의 연속 3점이 미스가 되면서 이제 뭔가 넘어간 느낌이었는데 뭔가 마디프를 또 이제 일으키는 거죠. 네, 만약에 이 둘 중에 하나로 들어갔으면 또 어떤 양상이 펼쳐졌을까. 하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2대2가 된 상황이 됐죠. 그렇죠. 그게 그 3점 차였는데 그렇죠. 하든이 자유투를 얻어서 한 개만 성공시켜서 이제 3점 차가 그렇죠. 된 네. 상황이라서 그렇죠. 사실 골스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고 봐야죠. 그렇죠. 커리와 듀란트와 커리가 3점슛 네. 시도를 어쨌든 했으니까 네. 아예 못한 것보다 뭐 그게 안 들어가면 뭐 어쩔 수 없죠. 또 그게 스포츠죠. 또 그렇게 커리어 내내 뛰어난 자유투 성공률을 자랑하는 하든과 이제 그러니까요. 폴이 그렇죠. 그 하나씩 중요한 상황에서 하나씩 또 흘리더라고. 네. 정말 재밌게 연장까지 갈 수 있었는데 그렇죠. 그래도 마지막까지 쫓아가면서 그 커리가 막판에 또 3점을 넣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 모습 보면서 저 감이 뭔가 좀 더 이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좀 더 쉬면서 뭐 3점 말씀을 하셔서 이제 뭐 추가로 말씀드리자면은 어쨌든 간에 그 4차전 승표는 3점이었어요. 그렇죠. 네, 휴스턴이 이제 3차전에 그 50개 무려 50개를 이제 시도를 했었는데 17개를 성공시켰거든요. 어쨌든 간에 골든스테이트는 33개를 시도했는데 6개밖에 성공을 못 시켰습니다. 이거는 정말 골든스테이트답지 않은 정말 그런 3점슛 기록이 지금 연속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시리즈 전체를 봤을 때도 휴스턴이 그 골든스테이트보다 3점슛을 무려 26개나 더 많이 성공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4차전 누적으로 봤을 때 그만큼 지금 뭔가 외곽에서 골든스테이트가 너무 안 터지는 상황이니까 이제 이 스탯만 보더라도 저희가 대충 가늠할 수가 있죠. 아 커리랑 탐슨이 이제 안 터지고 있구나. 그렇죠. 네, 너무 오랫동안 안 터지고 커리어 중 이렇게 오랫동안 부진했을 때가 있었다 싶을 정도로 지금 굉장히 오랫동안 부진 이어가고 있는 거고 정말 케빈 듀란트에 소름 끼치는 그런 활약이 아니라면은 골든스테이트는 정말 지금 오히려 더 안 좋은 상황에 놓여질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반대로 또 휴스턴 너무 잘 터지고 있고 그 터프샷들 골스가 수비를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사실은 뭐 3점 시도할 때 끝까지 달려가서 이렇게 뭐 해주니까 뭐 디프렉션 같은 걸 하려고 막 노력을 하니까 그럼요. 하도 눈이 왜 빨개졌겠어요. 리바운드 잡다 그러고 아니 오늘 보니까 경기 중에 뭐 게임 1, 2, 뭐 3 하면서 이렇게 디그린이 계속 긁는 거를 그렇죠. 보여주더라고요. 진짜로 이게 얼굴을 이렇게 긁더라고요. 보니까. 원래 뭐 그런 거에 정평이 나 있는 분이라서 네. 아니 그 중계 중에 뭐 까고 게임 1, 2, 3 이렇게 하면서 보여줬다니까요. 옛날에는 발이었는데 요새는 손이네요. 네. 똑똑해졌네요. 시리즈 재밌게 되네요. 네. 네. 자, 다음 시리즈로 그러면 한번 넘어가 보시겠습니다. 덴버와 포틀랜드. 이게 정말 소름 끼쳤죠. 3차전이. 네. 4차 연장까지 가는 그렇죠. 정말 초대형 접전. 그렇죠. 요키치의 체력을 그때 걱정을 한번 하셨잖아요. 그렇죠. 저번 방송에서. 그리고 이제 여기서 거의 한 60분 가까이. 아니 요키치는 65분을 뛰었어요. 65분째. 네. 맥컬럼이 1시간을 뛰었죠. 60분을 뛰었죠. 그러니까 저희가 박스코어를 다시 보면서 정말 소름 끼쳤어요. 보통 이제 그 MIN으로 찍히잖아요. 미니시로 찍혀야 되는데 거기 H가 붙어있다. 1H 이렇게 나와 있어서 맥컬럼 정말 소름이었고 요키치는 심지어 65분을.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이 4차 연장 자체가 정말 제가 그 댓글에서 말씀을 드렸었지만 1953년 이후로 최초로 이제 플레이오프에서 나왔던 4차 연장 경기였고 그 당시에는 지금 있는 팀 이름도 아닙니다. 셀틱스랑 시라큐스 내셔너스라는 팀이 시라큐스 두 내셔너스. 팀이 붙어서 이제 4차 전장까지 갔던 기록이 있었습니다. 네. 그 플레이오프 때 그렇죠. 갔던 네. 53년에. 야, 정말 보기 힘든 그렇죠. 그런 경기를 우리가 이제 지켜보게 그렇죠. 됐는데 네. 요키치가 이때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게 3쿼터에도 안 쉬고 4쿼터에도 안 쉬고 네. 연장 내내도 안 쉬고 그렇죠. 계속 뛰었어요. 네. 네, 나중에 그 감독이 사과를 했더라고요. 네. 사과할 만하죠. 네. 거의 죽일 뻔했는데 혹사보다 이보다 더 잘 어울리는 게 없습니까? 65분을 뛰었습니다. 네. 전 태어나서 60분을 넘기는 거 본 적이 없거든요. 사실 그렇게 이게 덩치 큰 선수들이 체력이 좋은 편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죠. 특히 요즘같이 빠른 페이스가 유지되는 경기에서는 더더욱 힘들죠. 그리고 사실 몸이 조깅 뭐 잘할 것처럼 생기지도 않았잖아요. 그렇죠. 어슬렁어슬렁 어슬렁. 거리고. 소파에 누워있게 생겼죠.
그만큼 그 요키치의 비중이 얼마나 네. 중요한가 지금 덴버에 네. 있어서라는 걸 느낄 네. 수 있겠더라고요. 네. 3차전은 뭐 워낙 경기 자체가 오래 진행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뭐 정말 많은 뭐 어떤 하이라이트 장면들이 있겠지만 뭐 결과적으로는 로드니 후드로 끝나는 경기가 아니었나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왜냐하면 뭐 각종 이제 그 4차 연장까지 이어졌기 때문에 뭐 각종 뭐 파울 트러블이라든지 어떤 뭐 체력적인 뭐 방전이라든지 뭐 그런 별의별 요소들이 다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갑자기 그냥 갑툭튀 로드니 후드가 정말 쌩쌩한 무릎을 함께 아이고 엉덩이에 땀띠가 나려고 그랬었는데 네, 딱 나와가지고 소름 끼치 그냥 4차 연장에서만 실점을 기록을 했었잖아요. 네. 네. 그래도 유타에서 그 뭐 오펜시브 웨펀이라는 그 별명 아닌 별명을 가지고 이제 후드가. 클리브랜드로 이동을 했는데 거기서는 사실 별 볼 일 없었잖아요. 그쪽에서는. 거기서는 약간 좀 욕을 많이 먹었죠. 뭐 클리블랜드에서 같이 뛰면 다 욕 많이 먹는 거예요. 아시나요? 저희가 좀 이따 뭐 조지일 얘기하겠지만 조지일 얼마나 욕을 많이 먹었습니까? 클리블랜드는 아주 다 욕 먹죠. 가연님께서 사실은 좀 기대를 하셨던 것 같은데. 네. 이런 거는 기대를 하셨는데 못하니까 이제. 네. 그렇죠. 아, 후드가 이번 그 플레이오프 때 굉장히 잘해주고 있어요. 그렇죠. 그 포틀랜드의 약한 벤치. 그렇죠. 의 그 득점력을 세스 커리랑 같이 잘 메꿔주고 있어서 그렇죠. 에네스 칸터와 함께 지금 그쵸. 저희가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주옥 같은 선수들을 지금 떠오르고 있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시즌 중반에 영입을 해왔잖아요. 그렇죠. 후드를 네. 그때 그 감독이 의도했던 대로 정확하게 네. 맞아 떨어지고 있어서 그렇죠. 마지막 감독이 됐다기보다는 이제 그 단장이죠. 단장이죠. 레이 올셰이가 그 단장인데 네. 정말 소름 끼치는 영입이지 않습니까? 이거 그쵸. 정말 모르겠어요. 저희가 정말 이런 작은 트레이드들을 사실 되게 간과를 하잖아요. 저희는 항상 뭔가 빅 네임들을 쫓아다니면서 언급할 가치가 없다고 저희는. 헤드라인이 될 만한 것들을 저희가 항상 주목을 하고 얘기를 하기 마련인데 정말 저희가 짧게 언급을 했었던 네, 그런 줍줍. 선수들이 줍줍 선수들이 이렇게 맹활약을 하는 걸 보면서 그렇죠. 휴스턴에도 사실 이마 션버트가 가 있고 그렇죠. 지금 필리에도 애니스가 와 있는데 아. 다들 저는 괜찮은 영입들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애니스는 완소죠. 완소죠. 완소. 미러키는 조지일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렇죠. 그만큼 이제 줍줍이들이 미러티치도 정말 있죠. 그렇죠. 트레이드긴 하지만 어쨌든간 정말 소름 끼치는 활약을 하고 있다.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좀 인상 깊었던 거는 아까 댓글 속에서 말씀드렸는데 맥컬럼의 그 농구 스킬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저희가 요즘 그 듀란트의 타점 높은 그 롱투를 보면서 와 저게 진짜 쟤만 진짜 가능한 거구나라는 네. 생각을 하는데 맥컬럼은 또 다른 의미에서 그렇죠. 그 롱투를 정말 잘 쏘는 것 같아요. 그 어려운 샷들을 어떻게 그렇게 넣는지. 맥컬럼의 어떤 이런 방금 말씀하신 롱투 뭐 롱이 됐든 뭐 그냥 미드레인지 점프 미드레인지 점프. 네. 네. 어쨌든간 지금 이번 2019년 플레이오프 기준으로 미드레인지 점프샷이 굉장히 지금 다시 주목을 많이 받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보시면은 뭐 카와이 레나드라든지 그쵸. 케빈 듀란트라든지 CJ 맥컬럼이라든지 정말 중요한 시기에 뭔가 게임 플레이 자체가 꼬이는 와중에 뭔가 그냥 피켓롤이라든지 어떤 그 스크린을 타고 나와서 그 쏘는 어떤 풀업 점퍼들이 굉장히 지금 그 소름 끼치는 웨펀으로 지금 제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사실 최근 몇 년 동안에 굉장히 3점 슛에 대한 비중이 많이 높아져 있는 와중에 지금 각 팀의 에이스들이라고 할 수 있는 선수들이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미드레인지 점프샷으로 팀의 그 공격에 기여를 해주니까 다시 한번 뭔가 각광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 그 미드레인지 점프하면 또 조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조던과 코비. 그렇죠. 네. 그 시대를 지나서 다시 요게 또 재조명을 받는 것 같아요. 갑자기 드로잔도 생각이 나네. 저도 그 생각 그 얘기하려고 했는데. 없어서 아쉽네. 이렇게 되면 혹시나 드로잔도 다시 드로잔이 한번 각광을 받는 게 없는데 아닌가. 각광을 받는다는 게 참. 정말 아쉽네요. 어쨌든 CJ 맥컬럼은 정말 그 미드레인지 점프샷을 정말 꾸준하게 활약을 해주면서 신체적으로 굉장히 좀 그렇게 막 크기도 아니고 스피드가 엄청 빨라 보이는 것도 아닌데 능구렁이 같다고 해요. 그렇죠. 굉장히 그 간결한 세퍼레이션 무브를 통해서 이제 그 미드레인지 점프샷을 쏠 수 있는 어떤 그런 구멍을 만들어내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 기술이 정말 뛰어난 것 같아요. 근데 일라드는 어떻게 보면은 좀 슬래셔의 롱3 약간 이런 느낌인데 네. 맥컬럼은 더 안정적으로 그렇죠. 특히 맥컬럼이 그 4쿼터랑 연장에서 보여줬던 그 슛감들은 정말 예쁘더라고요. 네. 네, 맥컬럼을 또 다시 간결하고 보게 되는, 효율적이고. 간결하고 네. 굉장히 또 다시 보게 되는 그런 네. 시리즈가 아닌가 네. 싶네요. 릴라드는 그 1라운드 때 OKC를 침몰시켰던 그 활약 이후에 약간 좀 부진한 것 같아요. 근데 생각보다. 거기에는 저희가 사실 뭐 부진이라고도 할 수도 있겠지만 덴버 선수들이 굉장히 잘 마크를 해주고 있어요. 어쨌든 간에 저희가 항상 그 고만고만하다고 하는 애들이 어쨌든 간에 디펜시브 스위치 가능한 애들이고 어쨌든 간에 개개인적으로 어떤 그 원어원 디펜스에 대해 어느 정도는 그
정평이 나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뭐 게리스라든지 자말 머레이라든지 특히 자말 머레이는 지금 4차전에 특히 완전 전담 마크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그 잘 따라가 주면서 어떤 그 릴라드가 시도하는 그 어떤 스크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뚫어주면서 네, 잘 데이마크를 하고 있죠. 그렇죠. 네. 아 자말 머레이 하니까 네. 또 예전에 그 좀 신인으로 뽑히기 전에 네. 눈여겨봤던 네. 선수 중에 하나로 그렇죠. 얘기를 했었던 게 또 기억이 나네요. 자말 머레이는 사실 이번에 정말 신데렐라처럼 등장을 했죠. 그 뭐 지난 루키 시즌 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야투가 정말 극악이었거든요. 정말 소름 끼치는 슈팅을 기록을 하면서 저는 얘는 뭐냐 진짜. 근데 그 와중에 또 이제 그 거만한 그런 애티튜드 자체가 있는 선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밉상 캐릭으로 좀 전락하는 게 아니냐 싶었는데 어쨌든 간에 이번 시즌에 뭔가 그 특히 후반기가 오면서 좀 이렇게 자리를 많이 잡았었고 네 그러면서 좀 그 플레이오프 때도 물론 그 1라운드 초반에는 굉장히 많이 흔들리긴 했었지만 어쨌든 간에 저희 7차전까지 가는 접전에서도 굉장히 소름 끼치는 클러치 점프샷을 그 성공시킨 것도 있고 2라운드 와서도 지금 정말 그 맹활약을 해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특히 클러치 상황에서 굉장히 침착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3, 4차전 다 뭔가 맹활약을 해주고 있죠. 특히 뭐 4차전 얘기 저희가 좀 이따 얘기를 하겠지만 네. 자말 머레이 그 슈팅 하나만큼은 네. 정말 괜찮은 그런 그렇죠. 선수인 것 같아요. 네. 네. 그럼 이제 4차전으로 와서 네. 그 덴버가 또 반격의 1승을 네. 또 거두게 됐습니다. 네. 저는 덴버가 만약에 이번 그 시리즈에서 승리를 하게 된다면은 4차전이 계기가 되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그 뭐 4차 연장까지 가는 그런 소름 끼치는 접전을 치르고 나서 뭔가 패했을 때 그런 뭔가 그 허망함, 허무함 이런 것들을 어쨌든 간에 바로 다음 경기에서 또 심지어 원정에서 극복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다시 이걸 되돌아보면은 포틀랜드는 어쨌든 간에 그 정규 시즌까지 포함을 시켰을 때 그 모다 센터 이제 홈에서 12경기 연속 그 연승을 기록하고 있었던 팀이었거든요. 그 팀이 뭔가 4차 연장까지 가서 승리하는 그런 빨까지 받아가지고 지금 4차전에 임했던 상황인데 덴버는 지금 그런 어려운 상황을 딛고 지금 뭔가 그 어웨이에서 다시 소중한 원정승을 챙겨온 그런 그렇죠. 상황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만큼 이 선수들의 뭔가 어쨌든 간에 그 플레이오프에 처음 이 주요 주축 선수들을 가지고 이제 플레이오프를 최초로 좀 진출한 거였는데 어쨌든 간에 그 멘탈 터프니스가 굉장히 빛났던 그런 경기가 아니었나. 그리고 말론 그 제프 말론 감독도 이제 마이크 말론이죠. 마이크 말론 감독도 이제 그 경기 종료 이후에 그 덴버 선수들의 터프함을 뭔가 극찬을 했던 네, 그런 게 지금 저도 아직 기억이 나네요. 그러면서 이제 얘기했던 게 덴버는 사실 정규 시즌부터 굉장히 터프함으로 정평에 나 있던 팀이었어요. 그 정규 시즌에도 무려 13번의 백투백 경기를 치렀었는데 이 중에서 12번의 그 백투백의 세컨드 셋이죠. 네. 두 번째 경기를 승리를 했더라고요. 13번 중에 12번을. 그렇죠. 그만큼 이제 체력에 어떤 부담이 되는 와중에서도 이 선수들이 멘탈적으로 잘 뭔가 차분함을 유지를 하면서 네, 뭔가 경기를 굉장히 안정적으로 치렀던 그런 정규 시즌의 어떤 기록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좀 이어져서 4차전에도 좀 연결되지 않았나. 갑자기 문득 드는 생각인데 그 고지대의 그렇죠. 산소 효과가 네. 나타나는 게 아닌가. 덴버는 뭐 항상 네,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이점이 있다는 뭐 그런 네, 레퓨테이션을 가지고 있는 다들 팀이기 때문에 평활력이 뭐 어마어마하거든요. 네. 그쪽 선수들. 그리고 칸터의 그 어깨였나요? 네. 어깨 부상, 왼쪽 어깨. 네, 네. 어깨 부상 때문에 4차전을 나올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다라는 얘기들도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이게 향후에도 사실 어깨가 이미 다친 상황에서 계속 진행이 되다 보니까 향후에 경기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그렇죠. 들어요. 네. 만약에 칸터가 빠지면 잭 콜린스. 노답이죠. 좀 작죠. 네. 차라리 존 콜린스가 낫죠. 애틀랜타에. 네. 존 콜린스는 좋은 선수. 그러니까요. 네. 뭐 저희가 다시 3차전으로 돌아가자면 어깨 말씀을 하셨으니까 네. 3차전에 사실 논란이 됐던 장면이 하나 있었죠. 그 네. 이제 그 자유투 라인에서 그 요키치가 박사와 선언하는 장면에서 칸타의 어깨 쪽을 이제 특히 이제 부상당한 왼쪽 어깨 쪽을 좀 의도적으로 이제 좀 이렇게 팍 치는 그런 장면이 포착이 돼서 칸터가 또 이걸 트윗을 했거든요. 트윗을 자기가 셀프 이제 하면서 이걸 봐라. 네, 더티한 새끼다. 이렇게 하면서 뭔가 주목을 좀 끌긴 했었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어깨가 더 안 좋아진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초반보다. 더 이제 벌어진 상황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거 좀 달고 지금 굉장히 열심히 뛰고 있는 투지를 보여주고 있는. 그건 좀 네. 쪼잔한 것 같아요. 그럴 거면은 나오지 말지. 몸싸움을 안 할 수도 없고. 안 그래요? 네. 아픈 게 죄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장면만 봤을 때는 요키치가 정말 파워풀한 선수잖아요. 네. 근데 정말 의도적으로 뭔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장면들을 연출을 했기 때문에 의도를 만약에 우리가 의심을 하자면 네.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 몸싸움이 거기서는 박스아웃 하려고 이렇게 막 하는 근데 이거를 이제 막 빡 이제 의도를 치긴 하거든요. 네, 그걸 보면서
네, 저도 사실은 약간은 의도가 있었다 네. 있지 진짜요? 않을까라고 네.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 여기서 마음에 안 드는 거는 트위터를 자기가 했다는 거죠. 아 그렇죠. 차라리 가만히 있었고 아닙니까 이거? 그쵸. 미디어에서 네. 가만히 이렇게 돌게 냅뒀다면 네. 어쨌든 셀프는 하지 마라. 셀프는 극혐이다. 네. 다시 한번 인상시켜준. 네. 셀프 PR에서 잘 된 놈 못 봤다. 없다. 네. 제일 잘 된 놈은 리치폴이다. 네. 그 정도? 사실 그러니까 알았겠죠. 칸터의 그쪽 어깨가 약하다는 거를 충분히 인지를 했을 거고 그때 당시에 어떻게든 이 시리즈를 끌고 가기 위해서 어떻게든 좀 이용하지 않았을까. 이용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저는 사실 자자파출리아 발 아직도 저는 고의라고 봅니다. 네. 그렇다고 요키치가 칸토 이쪽 팔 아프니까 이렇게 박스아웃을 안 할 수도 없죠. 그건 아니지만 약간 영상을 저는- 한번 보시면 글쎄요 약간 좀 의도성이 스모 있어 선수가 약간 보였다. 스모 선수가 약간 몸싸움 한다는 느낌인가요? 약간 좀 빡셌어요. 그렇죠. 네. 아무래도 플레이오프다 보니까 그런 몸싸움이 좀 더 뭐랄까요? 저는 좀 당연한 것처럼 보이는 듯한 그런 느낌이 조금 그럴 수 있네요. 예. 그러니까 너키치가 없는 상황에서 빅맨의 부재에서 칸터가 굉장히 또 지금 잘해주고 그러니까, 있고 예, 그 잘해주고 영향력이 컸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용호상박으로 붙는 모습을 보고 싶은데 이게 진짜 만약이긴 한데 그 너키치도 덴버에서 터트레로 그렇죠. 갔던 네. 선수잖아요. 그래서 너키치와 요키치 둘 중에서 덴버는 요키치를 선택을 그렇죠. 했던 거고 이 두 선수가 이제 플레이오프에서 맞붙었으면 또 재밌었을 텐데. 네. 아 그렇게 생각하니까 정말 아쉽네요. 네. 저 소름 돋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운명의 재회죠. 이게. 저희가 아마 시즌 1인가 막 키치키치 막 이러면서 막 고만고만하다고. 네, 그랬던 선수들이 이제 지금 어느새 다 성장을 해가지고. 네. 근데 빨리 그 어느 한 선수로 정리를 한 게 두 그렇죠. 선수 모두에게 잘 된 그렇죠. 것 같아요. 확실히. 우리 사실 서로 같이 생활한 그 경험이 있으니까 서로의 약점도 어느 정도 좀 알지 않았을까라고 그렇죠. 그렇죠. 예상을 해볼 수 스타일 있어요. 자체도 좀 다른 부분도 있기도 하고. 그렇죠. 완전히 다르죠. 네. 아쉽습니다. 네. 자, 어쨌든 이 시리즈도 이제 2대2가 됐고 그렇죠. 이제 덴버 홈에서 5차전이 열릴 예정이네요. 네. 네.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이 시리즈는? 저는 덴버가 좀 더 유리하다. 저도 네, 저도 사실 칸터의 부상을 가지고는 그러니까 계속해서 가져갈 거고 이게 뭐 쭉 쉬고 나올 수 있는 경기도 아니고 그렇죠. 2, 3일에 한 번씩 계속 이루어지는 경기들이 있는데 부상을 계속 지니고 경기를 할 거란 말이죠. 그만큼 영향이 있지 않을까. 포트랜드 후드가 있는데. 후드. 네. 후디 말고 후드. 아까 제가 네. 공격 무기라고 했을 때 비웃지 않으셨나요? 아니, 전혀 아닌데. 아니 4천년에서 실점했잖아요. 실득점. 네. 차라리 세스커리라고 하시죠. 왜요? 호수님은 생각이 좀 다르실 수도 있죠. 네. 아니요, 저도 7차전까지 가는 적인데. 뭔가 반론을 한 듯 하면서 뭔가 같이 이제 가는 그런 느낌을 가려고 했잖아요. 방금 말씀하셨던 부분은 정말 치명적이죠. 네. 그 어떤 에너스 칸터가 어쨌든 간에 제일 좋은 수비는 공격이라고 하잖아요. 그만큼 이제 상대의 센터로 괴롭혀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에너스 칸터,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사례는 이제 에너스 칸터랑 요키치의 매치업이잖아요. 칸터가 어쨌든 간에 요키치로 하여금 그 수비에서 더 많은 에너지를 쏟도록 뭐 유도를 해야지 뭔가 그 이제 밸런스가 유지가 생기는 그렇죠. 그런 건데 칸터가 만약에 출전 시간이나 어떤 그런 효율성 부분에서 제한이 올 수밖에 없다면은 많이 기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보이지 그렇죠. 않게 아마 영향을 줄 거예요. 네, 요키치는 지금 3, 4차전 연속으로 지금 트리플 더블을 기록하기도 했었고 이번 플레이오프에서만 지금 4번째 트리플 더블을 기록을 하는 그런 정말 공수 양면에서의 뭔가 소름 끼치는 레벨의 선수잖아요, 지금. 그런 선수에게 뭔가 해를 끼칠 수 있는 요소가 없다면은 다른 팀 입장에서 정말 암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요키치는 정말 나이와 어울리지 않는 농구를 한 것 같아요. 네. 특히 그 4차전 마지막쯤에 갑자기 이제 수비가 완전히 좀 험불되고 좀 이렇게 어지러운 상황에서 골 밑에 있는 선수한테 패스하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게 정말 소름 끼쳤습니다. 와, 저거는 정말 그 선수의 센스를 그 한 장면에 딱 보여주는 것 같더라고요. 정말 그 제이스 키드를 보는 것 같은. 네. 뭔가 저희가 예전에 제이스 키드를 소개시켜드렸을 때 뭐 한 수가 아니라 두 수, 세 수를 미리 앞서 본다고 했었잖아요. 맞습니다. 정말 그런 케이스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렇죠. 그냥 그 전개가 되는 장면들을 미리 본인이 뭔가 시나리오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려가지고. 그리고 요키치가 이제 첫 플레이오프인데 이렇게 대단한 활약을 하는 거 보면은 이 선수는 정말 스타성이 다분한 선수죠. 느껴집니다. 자, 그러면 이쯤에서 서부를 좀 마무리를 하고 이제 동부로 그렇죠.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동부.
제일 저는 개인적으로 재밌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이제 토론토와 필라델피아. 그렇죠. 정말 재밌죠. 요 시리즈거든요. 네. 서로 이제 한 번씩 주고받는. 똥줄 타죠. 그러니까 이 두 팀은 되게 재밌는 게 뭐 지금 뭔가 되게 치열하게 맞붙고 있는 그런 것도 있긴 하지만 네. 어쨌든 간에 지는 팀은 좆됩니다. 지는 팀은 로스터 자체가 아예 쉐이크업이 될 거예요. 그게 그렇죠. 필라델피아가 되었건 토론토가 되었건. 네. 필라델피아가 그렇게 쉐이크업이 될까요? 이미 올인을 한 상황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그럼 제가 잠깐 궁금한 게 있는데 버틀러와 그 해리스는 끝나나요? 이번에 그 자유계약 선수로 풀리는 상황이죠. 풀리는 거죠? 네. 그리고 어차피 필라델피아 입장에서는 물론 지금 본인들이 데리고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그 계약을 제시를 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되면은 정말 그 소름 끼치는 사치세가 따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하고 어쨌든 간에 둘 중에 한 명 정도는 그래도 뭔가 포기를 해야 될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토론토도 마찬가지로 지금 공중분해 느낌이잖아요. 뭔가 지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두 팀 중에서 한 팀이 지게 되면은 정말 오프 시즌 내내 저희가 굉장히 재밌는 스토리들을 많이 볼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행희님은 누가 남았으면 좋겠나요? 저는 뭐 보시면 아시겠죠. 버틀러가 나왔으면 좋겠죠. 버틀러랑 엠비드랑 시몬스랑 궁합이 잘 맞는다고 생각하세요? 우선은 3차 뭐 2차전 때도 보셨겠지만 뭐 벤 시몬스가 들고 있던 공을 들고 이제 버틀러가 레딕이나 해리스가 이제 리딩을 하면서 이제 리딩을 돌아가면서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서 파생되는 것들이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많았고 3차전은 사실 주인공은 저는 엠비드라고 생각을 해요. 유일하게 처음으로 마크 가솔을 상대로 20득점 이상의 40%의 이상의 필드골 달성한 날이었죠. 네. 초반부터 잘 풀렸다고 생각을 하고 1쿼터 한 3분 지나기 전인가요? 이미 7득점을 할 만큼 충분히 이날은 좀 펄펄 날았었죠. 운이 좋았네요. 네. 지금 세퍼드라는 거. 죄송합니다. 제 속마음이 갑자기. 이렇게 치고 박는 거죠. 그렇죠. 네. 토론토는 정말 3차전을 봤을 때는 정말 안타까웠어요. 암울했죠. 카와이 레나드가 그렇게 언스타퍼블인 모드를 계속 유지하고 있잖아요. 지금 뭐 이번 플레이오프 내내 지금 뭐 역대 최고 기록도 세웠잖아요. 뭐 9경기 연속으로 뭐 30득점 이상을 하면서 뭐 5리바운드였나요? 5리바운드 3어시스트에다가 그 야투 성공 60% 이상을 기록을 하고 있는 역대 최초의 선수급으로 지금 성장을 해서 정말 소름 끼치게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카와이 레나드를 보는 팀 연어들도 뭔가 같이 뛰면서 소름 끼쳐야 되는 건데 얘를 보면서 소름 끼치나는 거죠. 그러니까 관중 모드로 몰입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게 정말 소름 끼치는 겁니다. 우와. 네. 와, 진짜 짱이다. 드로잔보다 훨씬 잘하네. 이런 느낌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라우리가 경기 끝나고 하는 인터뷰를 보시면은 정말 그런 생각밖에 들지가 않아요. 정말 나약한 인터뷰를 또 하거든요. 작년에 저희 뭐 예전에 그 기억나시죠? 작년 플레이오프 때 뭐 르브론 막는 방법 알려주면 뭐 $200 주겠다 뭐 이런 병신 같은 멘트들 하면서 그게 라우리였나요? 그건 드로잔이었죠. 드로잔. 라우리는 뭐 정말 뭐 우리는 지금 위대함을 뭐 목격하고 있다 이런 개소리를 하면서 막 본인의 셀러리 생각 안 하고 이런 발언밖에 안 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뭐 3차전으로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 엠비드라는 선수가 정말 무릎 트러블이 없고 정말 그 매경기를 임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조성이 된다면은 최상의 컨디션이 된다면 얼마나 소름 끼치는 임팩트를 미칠 수 있는지 를 정말 절실하게 팬들로 하여금 있게 해준 그런 경기가 아니었나 싶어요. 그 당시 어느 정도였었냐면은 3차전이 끝나고 나서 그 각종 이제 그 주요 매체에서 디베이트를 합니다. 엠비드가 올타임 그레이트 센터 될 수 있을까? 이걸 가지고 정말 그 주요 메인 패널들이 뭐 개나 소나 말하는 그런 패널들이 아니고 각종 이제 그 빅매체에서 이거를 정말 주요 이슈로 다룰 만큼 그만큼 엠비드의 어떤 그 스킬셋 자체는 정말 언터처블이고 넘사벽이었다. 예,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엠비드가 지금 상태가 그렇게 좋지는 않죠. 굉장히 안 좋습니다. 이게 뭐 4차전 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시즌 전 그러니까 이 프로업을 들어오기 전부터 한 7경기 정도를 무릎 때문에 아예 쉬었던 경험 쉬었었고 이 무릎 때문에 계속해서 문제가 많았었죠. 뭐 아예 쉬기도 했었고요. 하긴 그 엠비드의 무브를 보면 빅맨
치고는 너무 그 뭐랄까 유연하고 그렇죠. 역동적이고 그런 무브가 많기 때문에 무리가 많이 갈 것 같아요. 사실 사기 캐릭이죠. 왜냐하면 엔비드 같이 움직이고 유연하고 키가 크고 몸빵이 되는 선수들은 3점슛 쏘면 안 되거든요. 근데 3점슛을 어쨌든 간에 쏠 줄 아는 탑재되어 있는 선수잖아요. 저희가 어쨌든 간에 뭔가 엔비드가 3점을 쏠 때는 어쨌든 데이마크를 해야지 되는 상황까지의 어떤 성능을 가지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뭐 그 3차전에 또 그런 장면도 있었잖아요. 버틀러가 엔비드한테 쏘라고 경기 중에 외치잖아요. 막 샤우팅을 해요. 쏘라고 우리 리드해 줘라 이런 얘기를 막 던지면서 그만큼 이제 그 버틀러도 인정을 한 거죠. 너는 존나 짱이다 엔비드는. 근데 그런 선수가 어쨌든 간에 너무 사기 캐릭인데 뭐 저희가 예전에 뭐 야오밍의 사례라든지 아니면 더 거슬러 올라가면 뭐 빌 월튼 같은 사례도 있겠죠. 정말 재능 자체는 압도적이고 누가 봐도 넘사벽 최고의 선수인데 어쨌든 간에 신체적인 어떤 압박이나 뭐 한계가 오면서 아쉽게 커리어가 마무리가 된 그런 선수들인데 엔비드도 살짝 지금 그런 느낌으로 커리어가 전개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뭔가 계속. 네. 무릎 관리를 정말 잘해야겠어요. 아니 이건 잘하는 거를 떠나서 저는 사실 네. 타고난다고 봐요. 네. 저는 뭐 신체 내구성은 사실은 타고난다고 보고 사실 뭐 엔비드 때문에 공부를 한 건 아닌데 제가 이제 스스로 무릎이 아팠던 적이 있어서 정말 소름 끼치네. 이게 무릎이 왜 아플까라고 이제 고민을 해봤을 때, 그러니까 농구를 할 때, 그러니까 농구나 이게 뛰어다닐 때 무릎이 아픈 게 평소에 그러니까 그 걸음걸이랑도 관련이 있대요. 그게 평소에 그 신체 밸런스가 굉장히 잘 맞는 사람들은 정말 조깅을 하거나 러닝을 해도 꾸준히 할 수 있을 만큼 밸런스가 좋은 사람이 있는 반면 네. 평소에 그 신체 밸런스가 무너지거나 아니면 걸음걸이가 이상한 사람은 그게 그 빨리 온대요. 무릎에 그 연골 마모가 빨리 온다라고. 그 엔비디에 지금 걸음걸이에 문제가 있다는. 그거는 사실 맞춰보거나 그러긴 해야 되는데 평소에 앉아 있는 자세라든지 모든 것들이 종합적으로 그렇죠. 영향을 준다. 네, 영향을 주기 때문에 체중도 문제가 네, 좀 체중이 될 수도 있고 식습관도 문제가 될 수 있고요. 아니면은 타고난 그 태생적인 뭐 무릎 연골의 뭐 약함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막 명확하게 알아낼 수는 없습니다만 종합적으로 굉장히 많은 요인들이 그 적용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영향을 주기 때문에. 네, 그건 사실 저는 타고난다고 봐요. 네. 저희 이거를 참 잘 극복을 해야 될 텐데 왜냐면 그 저희가 예전에 알고 있던 유리몸이라는 에릭 고든 선수를 보면 그렇죠. 알겠지만 데릭 로즈도 그렇고 사실 그 유리몸의 이미지를 벗어나기 위해서 그 다른 근력들을 키우고 막 운동을 많이 하고 요새는 또 재활 프로그램 이런 게 또 잘 돼 있어서 그렇죠. 잘 극복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엔비디도 이제 만약에 이런 게 지속적으로 문제가 된다면은 그런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다른 근육을 강화시켜서 좀 극복하는 방법도 진짜 생각을 해봐야겠네요. 저는 에릭 고든 보면서 그게 가능하다고 요새 기술로는 가능하다라는 생각도 좀 하거든요. 그게 뭐 스윙맨이라면 아무래도 좀 가능성이 높긴 하겠죠. 근데 엔비디는 정말 그 세븐푸터잖아요. 정말 소름 끼치는 어떤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더 어렵긴 하겠죠. 네. 그리고 이번 시리즈가 시작되기 전에 막 그런 얘기도 나왔었잖아요. 그 엔비드가 경기에서 뛰기 위해서 경기 시작 직전에 6번의 트리트먼트를 받는다. 그거 자체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나이가 뭐 이렇게 많은 선수도 그쵸? 아니고 네. 젊은 선수인데 아직도 무려 6번의 무릎 트리트먼트를 받고 출전을 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 선수가 뭔가 장기적으로의 어떤 어쨌든 간에 그런 꾸준한 뭔가 팀의 어떤 그 코너스톤을 가져가기에는 참 굉장히 많은 한계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현지에서 심지어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이런 가치가 있을 때 트레이드를 해야 된다. 이게 굉장히 슬픈 얘기인데 슬프죠. 그만큼 엔비드의 어떤 그 내구성에 대한 신뢰가 정말 바닥까지 내려온 것 같아요. 벌써 이미. 그리고 뭐 4차전은 물론 다른 사유에서 좀 뭔가 부진을 하긴 했었지만 뭐 아프다고 했었잖아요. 막 아침에 뭐 연락해가지고 뭐 했다고 하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엔비디의 내구성은 정말 그 저희가 뭔가 굉장히 어두운 전망을 가지고 좀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엔비디의 팬으로서 상당히 좀 마음이 아프죠. 근데 사실 저는 뭐 말씀드렸던 것처럼 몸 상태라든지 그 타고나는 피지컬 같은 경우는 태생적인 게 어느 정도는 작용을 한다고 생각을 해서 안타깝지만 뭐 떠나 보낼 때는 떠나 보내줘야 되지 않을까. 그럼 이제 SNS 활동을 더 열심히 할 텐데. 네. 누가요? 엔비디가. 걔요? 네. 제 알 바 아니죠. 뭐. 3차 경기로 돌아가자면 네. 이날 3차전 같은 경우에는 토론토가 사실 3점 슛은 더 많이 썼어요. 한 4개 정도 더 썼는데 성공률은 한 반 정도밖에 되질 않았죠. 모든 뭐 필드골이라든지 3점 슛이라든지 뭐 리바라든지 대부분 그 필라가 이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고요.
토론토가 쌌죠 사실. 네. 그렇죠. 네. 카와이만 잘하고. 네. 저는 사실 시약함도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굉장히 발 걸기 전까지. 네? 엔비드 발 걸기 전까지. 네. 그러니까 각 팀에서 안정적으로 항상 믿고 이제 쓸 수 있는 선수들이 한두 명 정도씩 꼭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골스 같은 경우에는 듀란트가 있을 거고 그렇죠. 뭐 지금 뭐 토론토 같은 경우에 저는 시아캄이랑 카와이가 굉장히 믿을만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원래는 필리도 엔비드가 굉장히 믿을만한 선수였는데 계속해서 이제 마크 가솔에 부딪힌다든지 아니면 뭐 부상 때문이라든지 여러 요인으로 계속 안정적이지 못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게 좀 안타까운 면이죠. 예. 네. 4차전 얘기도 한번 해볼까요? 당연하죠. 하시죠. 네. 해야죠. 토론토의 운명이 정말 한 경기만에 많이 바뀌었거든요. 이미 카와이드 또 막 이적설 얘기 나오고, 그러니까 이적이 아니죠. 어차피 이제 FA로 풀린 상황이니까. 네. 저는 그런 헤드라인들이 장식하고 나중에 이제 4차전에서 승리를 하면서 그나마 좀 잠잠해졌죠 다시. 4차전에서 좀 인상 깊었던 거는 라우리와 그 마크 가솔이 그래도 좀 그 전 경기들보다는 득점을 좀 쏠쏠하게 줬다. 네. 카와이의 짐을 좀 덜어줬다. 그쵸. 이런 느낌. 라우리가 나름 그래도 롤플레이 정도는 해줬죠. 그 전에 롤플레이도 초도 아니었잖아요. 벤치 플레이였잖아요. 한 10득점 정도만 해주면 얘는 그냥 할 거 하는 거 같아요. 왜냐하면 라우리가 4차전에 14득점에 6리바운드 7어시스트를 했거든요. 이 정도면 롤플레이어 충분히 했죠. 네, 역할을 했죠. 3천만 불 받는다. 네. 물론 시작함이 못하긴 했지만 네. 시작함은 사실 경기 자체 출전 자체가 불투명한 상태에서 맞아요. 나온 거잖아요. 부상이죠. 네. 네. 그러니까 본인이 그 엔비를 발걸은 것 때문에 지금 부상을 당해가지고. 네. 그렇죠. 네. 그럼 어떻게 보면은 필라델피아의 이 경기 패인은 또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사실은 이 경기는 지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엔비드 없이 승리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다만 카와이가 너무 세더라고요. 정말 지겨울 정도로 정말 공만 잡으면 짜증이 났어요. 공만 잡으면 정말 그냥 어떻게든 다 넣을 것만 같은 상대편이지만 그런 느낌이 있죠. 그런 느낌이 와요. 보면 듀란트랑 약간 비슷한 느낌인 것 같은데 그냥 저 선수가 공을 잡으면 넣을 것만 같은 그런 느낌들이 있었어요. 네. 카와이라는 정말 지금 뭔가 경이로운 것 같아요. 뭔가 경기력 자체가. 네. 정말 그 케빈 듀란트와 함께 지금 이번 플레이오프에서 정말 완전 넘사벽급의 어떤 최상급 네, 지금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각종 NBA 기록 자체도 경신을 하고 있고 다만 안타까웠던 건 이제 엔비드가 제 컨디션이 아니었던 게 좀 아깝죠. 그렇죠. 네, 맞짱을 뜨면서 뭔가 저희가 나름 이제 양 팀의 슈퍼스타들의 좀 대결을 보고 싶었는데 엔비드가 그날 아침 뭐 6시쯤이었나요? 네, 마이크 말론 감독한테 문자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나 존나 아파. 그렇죠. 6시 20분쯤에 네. 뭐 그 포스트 게임 인터뷰에서 감독이 얘기를 했는데 6시 20분쯤에 새벽 6시 20분쯤에 엔비드한테 문자를 받았는데 뭐 내가 지금 내 몸 상태가 내게 아닌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IV 플루이드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게 수액이더라고요. 그렇죠. 수액을 맞고 뛸 정도로 뭐 바이러스에 걸렸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뭐 경기 시작 전에도 계속해서 기침을 하는 소리를 들을 수가 있었고 하지만 저는 여기서 더 짜증나는 거는 이 아픈 선수를 35분을 뛰게 했다는 거예요. 이거를 어차피 만약에 엔비드가 없이 뭐 포기를 할 수는 없지만 지는 경기로 만약에 가져갔어야 된다면 그렉 먼로나 보반을 사용해서 좀 더 엔비드 없이 경기를 풀어나가고 해리스를 좀 살려주는 경기를 풀어나가는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됐지 않을까. 지금 건강도 잃고 승리도 잃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사실 아픈 많은. 선수를 35분이나 뛰게 한다라는 것 자체가 물론 요키치는 65분 뛰어서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 제가 할 말은 없는데 요키치 안 아프잖아요. 어떡합니까? 65분 다시 넣어서 소름 끼치네 진짜. 65분을 뛰었다니. 뭐 요키치에 비해서 반밖에 안 뛴 거 반밖에 안 뛰었지 않냐 뭐라고 하시면 저도 할 말은 없습니다만 아픈 선수가 수액까지 맞고 와서 그러니까요. 이걸 인터뷰를 들어보시면 그가 뭐 스스로 뛰기를 원했고 그가 열심히 팀을 위해 헌신을 해준 거에 감사하다 뭐 이딴 소리를 하는데 이 새끼가 지금 제정신인가. 오히려 이거는 거의 저희가 왜 그 취업할 때 면접 들어가서 그 질문에 헛소리 하는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뭐 카와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뭐 염두를 하고 있는 게 있냐. 도저히 니네가 못 막아 보이니까 못 막는 것 같아 보이니까 카와이를 막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뭐 방법이 있냐라고 하니까 또 딴소리 하더라고요. 뭐 카와이 짱이다. 뭐 카와이 넘사벽이야. 뭐 카와이 짱 뭐 이러고 있더라고요. 방법이 없죠. 근데 이번 4차전 뭐 내내 잘해주고 있긴 하지만 특히 4차전의 그 경기력을 보신 분들은 정말 경이로울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각종 기록을 또 세웠는데
지금 레나드가 그 4경기 연속으로 지금 30득점 이상을 기록을 했죠. 이게 지금 이미 프랜차이즈 레코드인 상황에서 지금 계속 연장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플레이오프 뭐 토론토라는 프랜차이즈 기준이 하지만 프랜차이즈 역사상 첫 번째로 그 한 플레이오프에서 그 30득점 10리바운드 경기를 한 경기 이상으로 기록을 했던 선수가 된 거고, 더 소름 끼치는 거는 레나드가 이날 경기에서 그 14개의 야투를 상대가 적극적으로 수비를 임하는 과정에서 시도를 했는데 이 와중에 반을 성공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그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지 못했던 나머지 그 야투가 6개였는데 그 야투 성공률은 100%입니다. 그러니까 막지 않으면 개좆되는 거고 막아도 좆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뭐 숫자로 보든 저희가 눈으로 직접 목격을 하는 걸 말씀을 드리든지 간에 어쨌든 간에 지금 카와이는 지금 마이클 조던과 코비 브라이언트를 다시 좀 들고 오게 하는 정도의 정말 소름 끼치는 효율성과 퍼포먼스와 그런 압도적인 지배력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네. 그렇게 기록 남기고 내년이면 갈 텐데. 그래서 제가 저지 입고 있잖아 지금. 입을 수 있을 때 저지를 입어야 된다. 해서 입고 있는 남을 수 있는 가능성은 혹시 없다. 왜냐면 제가 지금 어깨에 이렇게 딱 피고 다닐 수 있거든요 지금. 나 카와이 저지 입고 다닌다. 아니, 남을 수 있는 그 가능성은 없다고 보시나요? 그거는 뭐 저희가 알 수가 없는 게 카와이가 그런 얘기를 하진 않잖아요. 그쵸. 웃기만 하죠. 네. 또 하나의 그 스탯이 있는데 이날 카와이 레나드가 그 스탑앤 팝이죠. 그러니까 풀업 점프샷을 8개를 그 시도를 했었는데 이 중에 7개를 성공시켰습니다. 와. 그만큼 이제 뭐 3점슛이든 미드레인지 점프샷이든 뭐 터프샷이든 뭐 이지샷이든 뭐 다른 게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지금 원하던 레벨로 뛰고 있는 경이로운 그런 선수를 저희가 목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뭐 이 전날이었나요? 아마 그 브렛 브라운이 뭐 오펜스를 어떻게 하겠다에 대해서 뭐 그 레이스 포스트 앤 럽이라는 오펜스를 뭐 하고 있고 뭐 할 것이다 뭐 이런 계속 얘기를 했는데 이게 결국 페이스는 그 시몬스로부터 파생되는 빠른 그 트랜지션 게임, 그리고 포스트는 이제 그 엔비드를 활용한 럽은 이게 이제 뭐 나머지 그 3명들 득점할 수 있는 레딕, 뭐 버틀러, 해리스를 이용한 뭐 공격을 하겠다. 사실 이것만 들으면 어디다 갖다 놔도 다 그냥 맞는 소리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지금 접근 문제는 시몬스 지금 더 이상 트랜지션 게임을 못하는, 그러니까 대부분 공을 뺏어와야 된다 하기 때문에 혼자서 지금 리딩을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고, 포스트는 엔비드는 날라갔고, 그럼 럽에서 사실 지금 제 몫을 해주고 있는 애는 버틀러랑 레딕 정도뿐인데 이걸로 과연 무슨 오펜스 공격을 하겠다라고, 그러니까 오펜스 전략을 하겠다라고 하는 건지도 저는 잘 모르겠고. 담담하네요 지금. 카와이, 사실 4차전에서 저는 카와이에 대한 대단한 모습뿐만이 아니라 시몬스도 짜증 났겠죠. 시몬스가 수비를 하다가 포기를 하기도 하고 뭐 짜증을 내기도 하는 모습들이 너무 많이 보였어요. 포기를 했나요 이제? 이게 뭐 이렇게 뚫리면 이게 뭔가 따라가는 느낌이 아니라 아이씨 막 약간 이런 느낌의 그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고. 저는 사실 제일 안타까운 건 해리스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해리스가 좀 더 적극적으로 골밑 돌파라든지 아니면은 좀 이렇게 공격적인 모습들을 좀 더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뭐 공격적인 모습을 나타내는 지표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는 그 자유투를 얻어내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해리스가 지금 그러니까 여태까지 해온 4경기 동안 던진 자유투가 4개거든요. 4경기 동안 4개를 그러니까 던질 만큼 자유투를 하지만 자유투 성공률은 정말 높아요. 4경기 중에 4개를 시도했다고 얘기하신 건가요? 4개를 던졌습니다. 그거는 뭐 심판이 안 불어주는 걸 차치하고 나서라도 돌파를 안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골 밑으로 좀 더 공격을 시도를 하는 모습들을 좀 더 보여줬으면 좋겠고. 그거 저는 한 가지 생각하는 게 그 이바카가 해리스에 대한 그 블럭 타이밍이 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본 것만 해도 한 4-5개 정도가 이바카한테 그 골밑 돌파가 막혔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아닌가 약간 좀 생각이 들어요. 얘도 새인가요? 약간 좀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뭐 4경기 동안 지금 3차전 그 홈에서 이겼던 경기를 빼고는 4하를 넘었던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야투율이 4하를 넘었던 적이 없어요. 대신에 적게 던지는 것도 아니고 10개 이상은 무조건 쏘거든요. 심지어 2차전 때인가요? 마지막 4차전 때는 23개를 던졌는데 30%였습니다. 많이 던졌네요. 그래도. 많이 던졌죠, 이날은.
근데 뭐 모르겠어요. 뭐 이 시리즈의 어떤 특히 필라델피아 입장에서 어떤 페인이 뭔가 해리스에게만 있다 할 수 있는 그런 그렇죠. 사실이 아닌 거고요. 다만 뭐 네. 지금 뭐 골든스테이트라든지 뭐 다른 시리즈를 보는 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어쨌든 간에 플레이오프는 어나더 레벨에 있는 그 어떤 무대이고 어나더 레벨에 있는 선수들에게 뭔가 집중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그렇다 보니까 특히 이번 플레이오프에서 다시 한번 클러치 모드를 입장하고 있는 지미 버틀러랑 조엘 엠비드에게 많은 유시지가 부여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지금 전개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간에 토바이아레스 해리스도 마찬가지로 본인이 득점을 할 수 있는 선수고 그만큼 공이 있어야 효율을 발휘할 수 있는 선수인데 그만큼 예전만큼 터치가 돌아오지 않고 하다 보니까 어떤 그런 부분에서의 어떤 감각이라든지 좀 찾기가 쉽지 않을 수가 믿음 하는 수밖에 찾기가. 없죠. 네. 플레이오프 경험이 많은 선수도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네. 저는 그렇죠 맞는 말씀이시고 그 말씀하셨던 그 뭐 NBA는 플레이오프를 가봐야지만 안다라는 걸 사실 이번에 정말 처절하게 느끼고 있고 쉬면서 지금 뭐 하는지 모르잖아요. 관심도 없고. 전담 수비수 아니었나요? 그러니까요. 근데 사실 진짜 빛날 놈들은 빛난다라는 생각이 정말 명확하게 들었고 지금 그 거의 벤 시몬스는 카와이 전담 마크맨으로서 그쵸. 역할을 다 하고 있는데 네. 과연 얘를 써먹을 때가 이거밖에 없나? 베버리보다 수비가 안 된다. 좀 사이즈는 확실히 있는데. 네, 어쨌든 간에 필라델피아가 그 굉장히 출중한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 그 윙 디펜더들 많이 가지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토론토에 있는 선수들 굉장히 고전하는 것도 사실이고 그만큼 수비를 잘해주니까. 지금 사실 토론토의 벤치 득점력이 그 이번에 그러니까 준결승까지 올라온 8개 팀 중에 하위에서 두 번째라고 알고 있거든요. 꼴찌가 아닌 게 기적입니다. 꼴찌가 골스고요. 네. 정말 소름 끼치거든요. 네. 그런데도 사실 이걸 못 이기고 있다는 거. 물론 호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플레이오프에 가면 벤치 멤버들이 출전 시간이 줄어드니까 그만큼 중요도는 떨어지겠습니다만 벤치 득점력을 사실 무시할 수가 없는 수준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하지만 이 밑에서 지금 두 번째 하고 있는 애들을 상대로 2대2로 가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아쉽죠. 예전에 그 호수님이 얘기했던 그 뭐랄까 강팀의 조건 뭐 이런 것 중에 벤치가 있었어요. 네. 근데 제가 이제 그 말씀드렸던 벤치는 어떤 거냐면은 어쨌든 간에 플레이오프가 되면은 로테이션이 줄어들잖아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그렇지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저희가 이제 플레이오프 벤치랑 정규 시즌 벤치는 좀 구분을 해야겠죠. 플레이오프 벤치라는 거는 어쨌든 간에 6맨, 7맨, 8맨까지입니다. 그렇죠. 이 나머지 3명, 그러니까 선발 5명을 제외한 나머지 3명의 선수들이 어쨌든 간에 그 선발 선수들이 쉬는 시간에 어떻게 잘 들어와서 메꿔주느냐가 이제 차이가 나는 건데 지금 방금 말씀하신 벤치의 어떤 그런 스탯을 보면은 어쨌든 간에 6맨, 7맨, 8맨들이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게 정말 타격이 크죠. 선수들이 뭔가 휴식을 취해야 되는 상황에서 뭔가 잠깐이라도 뭔가 그 맥을 못 추고 이제 그냥 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어떻게든 주전 대결에서 이겨야 될 텐데. 네. 그렇죠. 엠비드는 아프고 시몬스는 슛을 못 쏘고 해리스는 컨디션이 안 좋고 리딩 포스트 빼면 없는 애예요. 시몬스는 그런 상황이네요. 뛰는 그러면 거구죠. 앞으로 이 시리즈 어떻게 될 거라고 뭐 얘기를 이제 나온 걸 종합해 보면 네. 뭐 얼추 그려지긴 하는데 저는 저를 보고 웃으시는 모습이. 그래도 네. 필라델피아를 응원하시니까. 저는 네. 네. 전 필라델피아가 올라갈 거라고 말은 해야겠죠. 몇 차전에서? 와. 7차전? 원정에서? 6 가시죠. 6 네. 홈에서 네네네. 그러면 식스 가시죠. 다음에 있을 5차전에서 필라델피아가 승리. 저는 해리스가 한 번쯤은 빛을 발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리스가 할 때 됐습니다. 안 할 거면 꺼져. 이 정도면 저는 기회를 줬다고 생각을 해요. 해리스에게 던지는 메시지. 네. 엔비드의 부상을 어쩔 수 없이 안고 갈 거라면 네. 어쩔 수 없죠. 네. 저는 6 한번 네. 네. 전 토론토 7 가겠습니다. 토론토 세븐. 이게 7차전까지 7차전까지. 그렇죠. 아마 3차전 때 뭐 레너드가 지쳐 보인다라는 댓글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는 지치지 않았다는 그냥 포스트 게임 인터뷰 때 시몬스 졸라 크다 이 말이 하고 그냥 큰데 그냥 멍청하다. 하지만 난 넣는다. 난 짱이다. 그러네요. 재밌게 되네요. 네. 자연님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게. 저는 뭐 당연히 토론토. 네. 당연히 토론토. 당연히 토론토가 2연승하고 이길 것 같습니다. 네. 원정에서 인식스. 멋있게. 가와이가 시원하게 또. 네. 라울이 몇 점 할 것 같으신가요? 주차전에. 라우. 자,
잠깐만요. 이게 지금 나올 재밌잖아요. 득점 이거로 나누시죠. 한 자릿수 득점이냐, 두 자릿수 득점이냐. 괜찮네. 라우리가 두 자릿수 득점을 해야죠. 그래야 토론토가 남은 두 경기 동안. 남은 두 경기 동안 와, 정말 힘들겠네요. 와. 가능성이 정말 12점과 한 13점 정도. 그 정도만 해주면 나머지는 카와이가. 그럼요. 나머지 밥값만 하면 카와이가 그렇죠. 있기 때문에 토론토가 이긴다니까요. 네. 벤블리 보셨죠 지금? 거의 뭐 벤블리 지금 거의 저희랑 동급 아닌가요 지금? 제가 아마 그 라울이 0점인가요? 0점 넣었던 경기에서 네. 차라리 벤블리스를 쓰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사죄하시죠.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이 모르는 대국민 사과하시죠. 이 여기서. 미진한 저의 잡지식으로 정말 제가 개소리를 했네요. 욕할만 했어요. 그 경기는 그쵸? 너무 그쵸. 라우리가. 사실 도찐 개찐이에요. 네. 상징적인 숫자잖아요. 빵이라는 거예요. 2가 있었는데 빵은 게다가 30mm고 지금 시몬스 9mm인가 그럴 텐데. 지금 잘 생각해도 너무 많이 봤네요. 자, 마지막 경기 미러키와 보스턴의 매치입니다. 네. 미러키가 TD 가든에서 2연승을 거뒀습니다. 네. 정말 소름 끼치죠. 네. 어째서 안테토 빵 터지신 건가요? 비웃으신 건가요 지금? 저는 이렇게 18일일 줄 몰랐어요. 왜 1차전 끝나고 부데놀저 감독이 저 전략을 어떻게 바꿀 생각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난 바꿀 생각 없는데 이대로 갈 거야 라고 했는데 와, 이 사람 역시 난 놈이었다. 네. 이렇게 찌바를 줄은 와,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지금 미러키가 제일 잘하고 있는 게 아무래도 어빙에 대한 마크가 그렇죠. 아닌가 네. 생각이 좀 드네요. 어빙이 지금 사실 커리어에서 가장 극심하게 부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특히 이제 지난 1차전 이후에 그렇죠. 2, 3, 4차전을 놓고 봤을 때 카이리 어빙에 대한 데미크가 정말 잘 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이제 그 어빙이 지난 3경기만 통틀어서도 야투를 43개를 놓쳤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 3경기를 통틀어서 야투 성공률 자체가 지금 33%가 안 되는 그 정도로 야투가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고 이거는 정말 그 커리어 내내 이렇게 3경기 연속으로 그 카이리 어빙이라는 어쨌든 간에 큰 무대에서 검증되고 클러치 선수라는 선수가 그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선수가 이렇게 오랫동안 부진하는 것 자체가 처음입니다. 그만큼 이제 뭐 어빙 자체의 어떤 뭐 저희가 자체가 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미러키가 대인 방어로 굉장히 잘해주고 있다는 거를 저희가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네. 블레소, 조지 힐 그렇죠. 이런 선수들과 더불어서 그 인사이드에서 블락 능력이 워낙 또 뛰어난 안테토쿤보라든가 브룩 로페즈라든가 그러니까 어빙이 돌파를 할 때 좀 답답함이 느껴지는 그래서 이제 터프샷을 좀 강요받고 뭐 이런 모습들이 자주 연출이 되는 것 같아요. 시리즈 내내. 이거를 어떻게 뚫을 수 있을까요? 결국에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빙은 사실 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원래 터프샷 테이커이자 터프샷 메이커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사실 이런 최근 3경기의 부진은 그냥 본인의 컨디션 탓도 큰 것 같아요. 수비도 수비지만 어빙은 원래 그런 샷을 즐기는 선수거든요. 그렇죠. 근데 뭔가 모르겠어요. 멘탈적으로 뭔가 올인되지 않은 상황인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뭔가 계속 부진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어느 정도 상황이냐면은 만약에 미러키가 5차전을 이기게 된다면은 카이리 어빙은 보스턴에서 마지막 경기를 치르게 되는 거거든요. 4차전이. 그럼 이제 바이바이 하는 거죠. 그렇죠. 이런 상황이 또 되는 거니까 또 이제 흥미로운 저희들이 털기 좋은 뭔가 이제 시나리오를 만들어 주는 거죠. 어디로 왔지 얘는? 얘도 뉴욕인가? 이러면서. 저는 사실 빵 감독이 그 백인 누구죠? 누구요? 유타 헤이워드? 헤이워드에 대한 해법을 아직 제대로 찾지 못한 건가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더라고요. 그럴 수 있겠네요. 이 선수를 그렇게 그러니까 이 대단한 선수를 유타에서 데려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코너스톤으로서 아직까지는 뭐 그 답을 좀 못 찾은 건가라는 일단 생각이 개인 기량이 예전에 우리가 알던 헤이워드 아니죠. 아닌 것 같아요. 당연히 아니죠. 뭐 지금 저희가 물론 시즌 막판에 들어서 좀 기량이 올라오긴 했었고 저도 많이 꾸준함도 좀 개선이 되긴 했지만 어쨌든간에 헤이워드는 완전히 컴백하려면은 뭐 예전에 폴 조지 사례도 보시면 아시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렇게 정점이 올라와 있는 걸 보시면 알겠지만 어쨌든간에 1년, 2년, 3년 정도는 저희가 어느 정도는 좀 더 오래 지켜봐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부침이 아무래도. 오늘 TNT 인사이드 NBA였을 거예요. 아마 오늘 어제였죠. 경기 종료가 된 후에 오늘 경기였나요? 경기 종료가 된 후에 이제 TNT 인사이드 NBA 샤킬 오닐, 케니 스미스, 찰스 바클리 선수 전 선수들 지금 애널리스트들이 나와서 보스턴의 로스터 구성에 대해서 좀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했던 얘기가
너무 비슷한 스타일의 선수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다. 아. 굉장히 출중한 선수들이고 다 뭔가 출전 시간만 부여되면은 제각기 역할을 할 수 있는 선수들이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그 알 호퍼드랑 마커스 스마트를 제외를 하면은 다 어쨌든 간에 그렇죠. 본인이 공을 듣고 득점을 해야지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선수들이 전 포지션에 다 포진이 되어 있고 심지어 벤치도 있잖아요. 테리 로저라든지 뭐 제일런 브라운이라든지 뭐 헤이워드라든지 어쨌든 간에 본인이 들고서 볼을 들고서 이제 그 득점을 해야지 빛날 수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겹치는 선수들을 어느 정도는 좀 정리를 해야 되지 않는 게 아닌가. 네, 뭔가 다른 부분에서 기여를 할 수 있는 다른 선수들로 대체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 패널들도 심지어 이제 뭔가 보스턴에 대한 기대가 좀 많이 낮아진 거죠. 확실히 일리가 있네요. 저는 사실 미러키를 보면서 약간은 좀 걱정됐던 거는 그 3, 4차전에 그 주요 선수들이 누군가 한 명은 꼭 부진을 했거든요. 3차전 때는 블레소가 슛을 제일 많이 던졌는데 3할이 안 됐었고 그리고 4차전 때는 미들턴이 아마 몇 개를 던졌죠? 10개를 던졌는데 2할밖에 안 죄송합니다. 19개를 던졌는데 2할밖에 안 됐었고 이렇게 부진하는 선수들이 꼭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긴 이유는 사실 한 명밖에 없거든요. 쿤보밖에 없는데 아주 만약에 쿤보가 뭐 부상을 당한다든지 아니 뭐 어떤 이유로 잠깐 쉬어야 된다든지 했을 때 이 경기를 어떻게 풀어나갈지에 대한 해답이 과연 있을까? 그러니까 항상 사람이 뭐 어떤 해결책이 있을 때 그거에 대한 차선책을 마련을 해놨을까에 대한 의구심이 약간은 들더라고요. 저는 사실 완전 반대 생각인데 사실 저희가 3차전이나 4차전을 봤을 때 그 미러키의 가장 큰 이제 그 승리의 원동력은 그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식스맨이랑 세븐스맨이랑 에이스맨이 나왔을 때 오히려 보스턴의 어떤 선발 선수들을 압도를 하면서까지 기선제압을 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 저희가 사실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이 벤치 선수들은 홈에서 경기를 치른 게 아니고 원정에서 경기를 그렇죠. 치렀는데 이렇게 압도를 했었어요. 특히 오늘 경기가 더 심했었죠. 쿤보가 사실 그 3쿼터가 시작되고 나서 4분 흘렸었나요? 그때 이제 마커스 모리스한테 이제 파울을 범하면서 4파울로 벤치로 물러나왔었거든요. 그 다음에 미들턴도 마찬가지로 이제 파울 트러블 때문에 벤치로 들어갔었고. 근데 사실 그 와중에 그 코트로 투입이 됐었던 조지일과 패커너튼을 중심으로 미러키가 17대 7런을 진행을 하면서 오히려 벤치 선수들이 보스턴의 어웨이에서 보스턴의 홈 선수들의 선발 선수들을 압도를 해버리는 그런 장면들 연출을 하는 거 보면서 저는 좀 소름이 끼쳤어요. 이거야말로 정말 우승을 할 수 있는 팀의 저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미러키의 홈이었다면 이런 부분이 이해가 되겠지만 이거를 원정에서 했다는 것 자체 저는 정말 소름 끼치 높은 평가를 하고 싶고 해야 되고 그 선수들 저희가 또 간과해서 안 되는 게 특히 조지일을 얘기를 할 때 그렇죠. 미러티치도 마찬가지고 조지일도 마찬가지지만 어쨌든 간에 플레이오프에서 굉장히 많은 경기를 치렀던 선수들이에요. 조지일은 뭐 인디애나 그 시절 때부터 제가 폴 조지와 함께했던 시절부터 봐왔던 분들 잘 아시겠지만 이미 지금 플레이오프에서 누적 경기 횟수가 110경기를 넘어서는 선수입니다. 그만큼 큰 경기에서 많이 입증이 된 선수고 왜 클리브랜드 못했는지 모르겠지만 네. 르브론 때문에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렇게 수많은 그 배틀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이런 그 압박이 주어지는 무대에서도 제 몫을 할 수 있는 선수라는 얘기죠. 근데 미러키의 어떤 이런 섹시맨, 세븐스맨, 에이스맨들이 잘해준다면은 미러키는 정말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무서운 팀으로 플레이오프에서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물론 콤보의 활약은 오늘 정말 소름 끼쳤죠. 마지막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FA로 이제 영입을 해온 선수들이 정말 쏠쏠하게 그렇죠. 쏠쏠하게 영입해온 팀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번에 정말 프로를 준비를 하면서 정말 영입들을 서로 다 그렇죠. 잘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미러키도 정말 쏠쏠하게 잘 영입을 했죠. 저희 뭐 애니스도 있긴 하지만 정말 네. 네. 미러키도 정말 그 본인의 어떤 그 마이크 부데널드 감독이 딱 정말 쓰기 좋은 원하는 콤보 위주 그 중심으로 팀을 로스터를 짰을 때 본인의 입맛에 딱 맞는 지금 선수들을 뭔가 시즌 중반의 영입으로도 데려온 상황이라 가지고 그렇죠. 여러모로 참 이 미러키의 지금 런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뭐 미러키가 왜 그 승률 1위 팀이었는지 그렇죠. 이번 시즌에 네. 그 저력이 이제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정말 부데놀저 감독을 또 칭찬 안 할 수 없을 그렇죠. 것 같아요. 시즌 초에는 사실 뭐 의구심도 많았고 뭐 그 퀘스천 마크들이 많이 붙었던 것 같은데 그거를 자기만의 색깔로 전공법으로 아예 보셨지 않습니까? 1차전 끝나고 그쵸. 난 전술을 안 바꿀 거야. 우리 이대로 가. 다 부수고. 그거 살짝 바꿨을걸요? 아 그랬을 수도 있죠. 그랬을 수도 있죠. 사실은 네, 검은 머리 동물만 못 믿는 게 아니라
사람은 못 믿는다. 그 그냥. 부데우저 감독이 원래 그 여기 오기 전에 애틀란타에 있었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60승을 이제 읽었던 그때 당시 주역이었죠. 그리고 이제 그 여기 오기 바로 전 시즌 탱킹을 했었고. 그렇죠. 예. 그 어떻게 보면 장기 말들이 업그레이드가 된 상황에서 자기의 어떤 그런 농구가 딱 펼쳐지니까. 그렇죠. 네. 훨씬 그리고 쿤보를 정말 잘 활용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스페이싱이 정말 제대로 맞아 떨어지고 있는. 쿤보를 위해 만들어진 팀이잖아요. 그렇죠. 오늘도 정말 소름 끼치는 기록을 또 세웠잖아요. 그 쿤보가 오늘 그 페인트 존 지역 내에서만 25득점 이상을 기록을 했더라고요. 근데 이런 기록이 이번 시즌에 10번 있었는데 이 중 7번이 쿤보가 기록을 한. 그러니까 이 선수가 얼마나 골 밑에서의 그 파괴력이 압도적인지를 다시 한번 알 수 있는. 지배를 하고 있죠. 네. 그렇죠. 예. 사실 자유투 얻어내는 그 숫자만 봐도 그렇죠. 대단하죠. 네. 그렇죠. 그리고 주변에 4명은 다 슈터들이잖아요. 네. 브록 로페즈, 네. 스플래시 브라더스 아닙니까? 네. 미로티치도 있고. 네. 자, 3대1이 되었고 이제 5차전은 미로키 홈에서 그렇죠. 펼쳐질 네. 예정인데 아무래도 좀 미로키가 많이 유리하죠. 그렇죠.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어떤 반전 포인트가 있을 수 있을까요? 뭐 카이리 어빙의 뭐 부활. 네. 어빙신 모드가 나온다면 모르겠지만 그거를 제외를 하면은 사실 크게 기대할 수 없지 않을까. 물론 이제 오늘 스마트가 복귀를 했었죠. 깔끔하게 야투 하나 성공시켜 들어가던데 모르겠어요. 네. 스마트가 과연 얼마나 많은 지금 이 상황에서 보스턴의 어떤 기세가 많이 꺾이고 자신감도 그렇죠. 많이 떨어지고 한 상황에서 얼마나 큰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빙신 모드가 나온다면 그래도 한 경기는 더 이길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어쨌든 간에 시리즈가 7차전까지 가게 되더라도 미러키가 홈에서 네, 깔끔하게 정리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드밴티지를 2개나 갖고 있으니까. 저도 호세인님처럼 한 6차전 정도 생각을 해요. 미러키. 6차전까지. 아, 보스턴 홈에서 그럼 이제 그쵸. 그렇게 되는 네. 거죠. 오. 한 번 정도 더 이기고 보스턴이 한 번 정도 이기고 스마트가 들어와서 이제 보컬 리딩을 좀 해주고 빡세게 좀 이제 귓구녕에다가 이제 욕 좀 박아주면서 어빙신 모드 한번 나오고 하면은 한 경기 정도는 더 이길 수 있지 않을까. 어빙신 모드가 나오지 않는다면은 저희가 다음 경기가 이제 마지막 경기가 되겠죠. 그러네요. 네. 아니다. 네. 어빙은 떠날 거라고 보시나요? 지면 떠나지 않을까요? 네.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그렇죠. 뭐 유력하죠. 저도 뭐 이렇게 한 표를 네. 다음 경기에서 끝날 것 같습니다. 네. 시리즈. 아 참 그럼 골스랑 휴스턴 경기는 아, 전망을 저희가 안 했었네요. 그렇죠. 아까 전에. 네. 아 골스 휴스턴 경기는 전 당연히 골스가 이길 거라 생각하죠. 행인님 어떻게 보시나요? 호세인님은? 저는 골스인 7차전. 전 그럼 휴스턴 한번 가겠습니다. 휴스턴 7차전? 무슨 소리죠 이거는? 7차전. 네, 7차전. 7차전. 네. 만약에 휴스턴이 뭐 이기고 올라간다면 6차전 안에 끝날 것 같고. 그렇죠. 네, 만약에 7차전까지 간다면 골스가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커리 탐슨이 터지는 한 경기가 올 거고 네, 나머지 두 경기는 다음 경기 아니면 그 다시 다음 걸어오고. 경기에 탐슨이 아마 터질 거예요. 골스 그 커리랑 탐슨이 터지는 경기가 말씀하신 것처럼 한 경기가 올 거고 다른 한 경기는 케빈 듀란트가 마무리할 겁니다. 맞네요. 기대죠.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그 스포츠 저는 사실 뭐 어떻게 다른 좀 경기를 모르니까. 한번 보고 싶은 거고. 네. 정말 이번 플레이오프는 재밌게 경기들이 진행이 돼서 너무 재밌습니다. 말할 거리가 이런 정말 것부터, 풍부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다른 사실 뭐- 그리고 시즌이 점점 길어져서 그것도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좋지 않습니까? 팬 입장에서는 그만큼 많이 볼 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이거 사실 시즌권 얼마나 비싼데. 그렇죠. 뽕 뽑아야지. 막 수입 당하고 이러면 솔직히 좀 허망하잖아요. 그러니까 작년 봐. 맞습니다. 그리고 특히 그 스타성에 대한 거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그런 그렇죠. 플레이오프인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스타들의 다른 급의 플레이가 현실로 펼쳐지는. 사실 제가 이번 준비하면서 그런 걸 한번 생각해봤어요. 이번 플레이오프 때 가장 그 잘한 선수라고 생각하는 선수는 누군가. 그래서 뭐 덴버의 요키치, 뭐 듀란트, 카와이, 뭐 이렇게 막 스탯도 막 정리하고 하다가 말았는데 어쨌든 그런 우리가 알고 있는 스타 선수들의 제 실력을 볼 수 있는 그런 무대가 그렇죠. 되는 것 같아서. 낭중지추가 아닐까. 결국은 결국은 바지 주머니를 누군가 찍고 나온다. 네, 그럴 것 같아서 네. 네, 정말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뭐 오늘도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요. 네. 다음 방송 전에는 뭐 끝나는 시리즈도 있을 것 있을 같고, 수 있죠. 네. 뭐 웬만한 시리즈는 이제 끝날 것 같기도 한데, 그렇죠. 만약에 끝나지 않으면 정말 소름이죠. 그렇죠. 뭐 7차전까지 무조건 간다는 소리니까, 네, 뭐 아무튼 그 전까지 또 이번 한 주도 또 네. 재밌게 플레이오프를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즐거운 한 주 될 것 같아요. 지금 다 그러니까요. 박빙으로 하고 있어서 네, 버스턴 빼고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방송을 또 네.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엔비드가 좀 KO를 했으면 아유 좋겠네요. 커리랑 탐슨도 와야. 눈이 참 슬프네요 오늘.
마찬가지네요. 마찬가지시네요. 네. 커리가 저는 빨리 도달하고 좋고 안 좋고 할 것도 없는데 뭘 지금 가진 자들이 지금 대화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네? 저는 지금 감독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한숨밖에 안 나오네요. 루 감독 축하드립니다. 제가 왜 카와이 레너드 저지 입고 있겠습니까? 르브론 제임스 저지가 집에 있어요. 차마 입을 수 없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노란색인가요? 보라색이죠. 네, 그 이번에 CT 에디션으로 나온 거. 잘 어울리겠네요. 네. 네. 뭐 다음 시즌에 한번 또 볼 수 있기를. 누구를요? 보라색 저지를. 저또 호수님 말씀하신 거. 르브론 저지를. 뭐 보라색 저지는 코비 브란트 저지도 있기 때문에 뭐 네. 자, 오늘 25회 방송 네. 모두 수고하셨고요. 네. 네. 또 저희는 다음 주에 또 재밌는 내용을 가지고 네.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NBA 원. 네요. Oh, what a shot from Curry! Kyrie Irving from downtown. Oh, blocked by James. LeBron James with the rejection. A Brady for the win. Yes! For three. Bang! That one goes down, and the game is over. Let's go home, ladies and gentlemen. Let's go home. What can I say? Mamba out.